주인공이 된 이성우 팀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요. 자, 우리 중앙일보 최고의 기자이자 코인KO의 브레인. 근데 요즘 코인KO의 브레인이신데 살짝 자리를 위협받고 있지 않나? 걱정이에요. 걱정 중이신 우리 고란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고란입니다. 네, 오늘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마이크 소리가 조금 작다고 하네요. 볼륨 살짝만 올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코인 투자가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암호화폐 분석가이시죠. 신의 두뇌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지내시기가. 이후에 가격을 좀 오른 가격을 좀 발표해드리고 싶은데 뒤에 보이신 아니야 370만 원 정도 움직이고 400만 원이 깨졌어요. 네, 사실은 투자자들이 최근 동향으로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는 많이 무너진 상황인데 제가 뉴스로 봤을 때 물론 이 뉴스 때문에 오르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걱정하는 기본적인 암호화폐가 망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한두 달 안에 잠식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또 기대감은 또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자, 확실히 저희 코인KO 시청자분들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라 그런지 떡락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네. 마이크 소리가 개떡락이라고. 피디님 개떡상 해주세요. 떡상 네. 해주세요. 네. 네. 자, 우리 코인KO는요, 비트코인, 블록체인, 암호화폐, ICO 관련 내용들의 장단점은 물론 숨겨진 이야기와 노하우까지 모든 것을 앞담화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때 한 주간에 뭐 특별한 이슈들 있었나요? 이슈가 없었고 네. 오늘도 또 400만 원이 깨져서 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죄송한 마음이 이럴 길이 없네요. 저희 네. 매주 오프닝마다 참 이상하게 죄송한 마음을 네. 저희가 뭐 떨어뜨린 건 그거 아닌데 네. 이상하게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 뭐 이성 팀장님은 특별한 일 있으셨나요? 이게 지난 한 주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시장의 메이저라고 하는 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너무 높다, 지금도 높다, 더 빠질 거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제 입장에서는 군대 이후로 처음으로 혹한기를 맞고 있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네. 막 저기 뭐 공익 이런 거 아니세요 혹시? 아닙니다. 저 유격조교였습니다. 아 역시 우리 형. 네. 역시 사회에선 돈 많으면 형이라는 걸 입혀준. 네. 우리 맞다. 우리 성무 팀장님 계좌 오픈해야 되는데. 네. 그런가요? 그 리플이 한 1,000원 가는 날 한번 오픈하시는 걸로? 네. 그러죠. 네. 엄청 나겠네요. 우리 신혜수님은 한 주간 뭐 특별한 일 있으셨나요? 특별한 이슈는 없어도 이제 네. 특별하게 바라봐야 되는 날카롭게 봐야 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남들이 특별하게 보지 못하는 걸 특별하게 봐줘야 또 시장을 읽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몇 가지 뭐 특이 사항 같은 거, 뭐 재밌는 사항 같은 거는 오늘 좀 소개해드릴 만한 게 있고 네. 최근에 제가 이제 국가 간에 이제 2018년, 19년부터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프레임 뭐 이런 게 이제 정립되는 뭐 기간 이런 틀이 정립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찰나에 이제 또 이란 쪽에서 뭐 내주 차주에 암호화폐 관련해서 발표를 하겠다는 네. 얘기 있고 근데 그 안에 또 재밌는 얘기들이 그 나라들하고 그럼 그걸로 송금 시스템을 작동시키겠다, 연동시키겠다는 나라들. 그리고 그 나라들도 암호화폐는 없지만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엔 추후엔 네. 발행을 하겠다는 얘기랑 같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로 풀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네, 신두님이 약간 파이팅 넘치게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아까 대단한 파이팅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발목에 사실 방송 전에 모래주머니도 차고 네. 계셨거든요. 약간 이거 사기치는 놈들 잡아서 다 후드로 패겠다는 아닙니다. 의지를 보여주시는 네. 건가. 갈 데가 산밖에 없어요. 좋습니다. 자, 또 한 주간에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많이 궁금한데요. 제가 이번 코너는요, 그동안의 암호화폐에 대한 각종 뉴스들을 모아서 베스트 뉴스와 워스트 뉴스로 소개해보는 이성무 팀장님의 코인 BNW입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에 많은 뉴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를 하셨을까요? 일단 뭐 가장 이슈가 될 만한 소식은 네. 이제 ICO, 그러니까 작년에 진행한 ICO 중에 가장 핫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텔레그램이었거든요. 네. 텔레그램이 메인넷을 오픈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부정적인 부분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다보스 포럼이라든지 JP모건 같은 데서 이제 비트코인 현재 시세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자꾸 내뱉으면서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스팀넷에 이어서 뭐 최근에 이제 국내 거래소들도 계속 이제 인원 감축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실제로 네. 명예퇴직을 받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암호화폐가 아까 말씀드렸던 혹한기에 진입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런 어떤 투자 시장이나 이런 과정을 한번 거쳐야지 이제 시장이 네. 정상화되면서 우상향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어떤 과정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지금 스폰키님이 계셨다면은 저 기사를 보고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봐요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라고 분명히 하셨을 것 같아요. 약간 음성 지원이 되는데. 오늘 이제 뭐 그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도 저도 좀 받고 이제 네. 무슨 안건 다뤘는지 네. 좀 보고 왔고요. 그리고 텔레그램이 사실은 재밌는 기록들이 몇 개 있어요. 네.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작년에 돈을 많이 모았죠. 이것은 기간이 길었던 것뿐이고 네네네. 단기적으로 1조 한 9천억을 모았는데 그렇죠. 17억 불이죠. 네, 근데 그게 모금을 한 사람이 196명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적은 인원 갖고서 1조 원이 넘는 돈을 모금을 했을 정도로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 워낙에 다크성이 좀 강해서 그런 거 보면 실제로 솔직히 말하면 범죄자가 많이 쓰는 거라서 다크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텔레그램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네, 보안성,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암호화돼서 보안성, 왔다 갔다 하죠. 네. 등급을 매겼을 때 네. 메신저 앱 중에 1위가 텔레그램이에요, 보안성으로. 그러니까 이런 단체 채팅은 보안성이 그냥 3등급으로 카카오랑 동일한데 네. 1대1 비밀 채팅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해요. 그래갖고 러시아 당국에서도 텔레그램을 이제 막고 뭐 그래갖고 독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텔레그램에 암호화폐가 들어가게 되면 제가 텔레그램이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이 더 빠르게 움직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텔레그램을 주시할 게 아니라 지금 페이스북을 봐야 된다. 네. 페이스북에 지금 최근 사용자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 부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야 정말 지식이 쏟아져 나오는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성훈 팀장님이 준비하신 뉴스들을 한번 부정부터 네, 하나씩 한번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네. 그 네. 보스턴 컨설팅 그 창립자죠. 그 슈마허가 비트코인이 영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 지금 최근에 이런 메이저들이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는 못 봤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현재 경제를 이끌고 나가는 그 소위 말하는 기득권들, 네. 지도층들이 당연히 탈중앙화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아직 많이 못 샀겠죠. 더 떨어뜨려. 뭐 그런 네, 내피셜입니다. 음모론을 예. 내피셜로는. 네. 그래서 더 떨어뜨리고 싶은 니즈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펀키님이 계시면 올라간다 신호다라고도 해석할 수 네.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래도 이 암호화폐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 이런 기사 내용을 봤을 때 암호화폐가 상당히 네. 부정적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사니까 제가 이제 부정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비트코인 오비추얼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비트코인 죽었다라는 기사만 모아봤더니 지금쯤 아마 400번 넘게 나왔을까? 뭐 계속 죽어도 불사조입니다. 계속 죽어나고 있는데요. 영원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뭐 저도 할 수 있고요. 영원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다만 이게 전문가란 타이틀이 붙으니까 그런데요. 인터넷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폴 크루그만이었나요? 뭐 이거 어떻게 되겠냐? 쓰겠냐? 네. 막 이랬었는데 뭐 역시 그 세계 투자 대가라고 하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 갑자기 이름 네, 생각이 네. 안 나네. 그 버핏이요. 버핏, 예. 워렌 버핏. 그분들도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는데 신기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뭐 그닥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네. 될 것 같아요. 뭐 늘 나오는 얘기 안 좋으면 가격이 안 좋으면. 저희가 지금 현재 뭐 물건 사실 때 다 인터넷 쇼핑으로 하시잖아요. 네. 저희가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누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라고 그렇죠. 그랬었어요. 보고 확인하고 사야지. 네.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그 인터넷에서 팔리는 굉장히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는 물건 중에 옷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온라인 상거래가 이렇게 처음에 오픈을 할 때 야, 옷은 안 된다. 그렇죠, 예. 입어보고 입어보고 절대 안 사야지 된다. 사람이 네네네. 입어보고 사야지. 근데 네네. 지금 현재 보면은 사실 그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뭐 테스트베드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매장으로 바뀌었지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는 건 다 온라인 매장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게 전문가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꼭 맞지는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신기술 네. 부분에 있어서는 요새 크게 뭐 의미 두지 마세요. 네. 그쪽 저는 이제 같은 견해인데 최근에 이제 뭐 미국에서는 우버가 발생을 해갖고 잘 활성화가 됐고 네. 스타트업으로 또 최고까지 찍었다가 지금 3위인가 밀렸는데 네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스타트업이라고 봤을 때 비트코인도 우리나라에서 우버 논쟁이 있듯이 비트코인도 지금 논쟁 중에 있을 뿐 어디가 먼저 받아들여서 우버처럼 키울 거냐 그거는 이제 각국 정부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지금 각국 정부의 또 정치 상황도 경제 상황 같은 게 가장 맞아떨어지는 이 프레임하고 지금 맞아떨어진 나라 누구냐 우리는 그거 찾아갖고 그 나라 정책 방향 따라서
답습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방입니다. 채팅창에서 KM님께서 길은 가봐야 알죠. 라고. 뭔가 되게 심금을 갑자기 오늘 시장이 이래서 그런지 심금을 울리네요. 네. 그러니까 뭐 헤드라인 자체는 사실 이제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서 부정에 분류를 했지만 그렇게 또 부정적인 기사라고 보기도 아, 그냥 뭐 늘 나오는 네, 늘 나오는 얘기다라고 얘기입니다. 생각하면 네. 돼요. 사실 이분들이 예측하는 게 다 맞았다면 네. 이분들도 한 10년 전에 사서 재작년 1월에 파셨겠죠. 이렇게 모든 게 예측이 가능해요. 그리고 사실 다보스 포럼의 특징이라고 하면 여기 모이신 분들이 소위 말하는 기득권 세력이에요. 기존의 경제, 금융 권력을 다 잡고 있는 분들이 주로 모인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새로운 변화의 목소리를 담기에는 조금 안 맞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더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자, 우리 또 다음 부정 기사는 오늘 이제 부정 뉴스들이 네. 대부분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네. 이런 얘기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들인데 뭐 또 두 번째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 JP 모건 이제 애널리스트가 네. 비트코인이 뭐 2,400불 또 시장 상황이 회복되지 않으면 1,26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저도 이제 증권시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도 해봤고 애널리스트라고 얘기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막 던지는 것들은 아니면 말고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네. 이제 증권시장에서 일했던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저거는 기술적 분석에서 1260이라는 그 가격이 나온 건가요? 아니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제 이 양반의 주 포커싱은 뭐에 돼 있냐면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는 진입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있다예요. 네네.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더 떨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심리적인 부분을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볼 수도 있거든요. 저 가격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근거가 아직 없어요. 제가 사실 신기하네요. 이 리포트를 한번 찾아보고 싶었는데 네네네. 못 찾았어요. 네. 아니, 예전에 왜 골드만삭스 그 애널리스트가 저 가격 전망을 보니까 어떻게 했냐 했더니 철저하게 그래프 분석으로 그렇게 기술적 분석을 해서 가격을 내놨더라고요. 근데 저도 저 가격이 그렇게 나온 건 줄 알았더니 그게 네, 아니라.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냥 그쯤 하는데 이제 기사는 쓸 때 조금 상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사람이 뭐 야 우리나라 그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 뭐 400조야라고 얘기하면 400조인가 보다 하는데 야야 423조야라고 얘기하면 뭔가 더 있어 보이잖아요. 진짜 맞는지 그렇죠, 틀린지 그렇죠. 모르겠으나 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약간 우리나라 이번 연도 예산이 423조였나요? 약 500조 안 되나요? 추경까지 합치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갔고요. 450 몇 조로 알고 있어요. 아, 어, 네. 신부님이 모르시는 게 있네요. 450조쯤인데 423조라고 그러죠. 경제부 기자님이. 아니 그냥 네, 거짓말이에요. 네, 죄송해요. 예를 네. 여기서는 여러분들 잘못된 지식 잘못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바로 바로 들어옵니다. 팩트 체크해 주세요. 네.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네, 세 번째 부정 뉴스입니다. 네네. 그 대박을 외치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사실 운영은 초짜였다. 근데 이 내용은 저희가 지금 방송을, 이 코인케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는 차별화 요소가 많이 없어졌고 마케팅적으로 이게 속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희가 마케팅에 뭔가를 쓰려면 수치가 있어야 되는데 네. 블록체인이라는 게 수치화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TPS 갖고 많이 수치화를 하다 보니까 속도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이제는 대등소이해진 상향 평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코인 이코노미를 만드는 거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대한 네.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거를 지적하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실제로 보면 ICO 자금을 많이 받아서 스타트업들이 시작은 많이 했지만 네. 그거를 전문 경영인처럼 제대로 운영을 하거나 또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만들어서 코인 이코노미를 만들거나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코인 이코노미를 만들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유스화된다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이제 지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지적된다는 얘기는 극복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이긴 하지만 네. 장기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아무리 말해봤자 저희 뭐 많이 보셔봤자 2-3천 명 이런 게 입수가 자꾸 되면 네. 이 ICO를 진행했던 애들도 또는 앞으로 진행하려는 애들도 이제 반성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그 KTB 자산운용의 부회장님, 이제 장인환 부사장님하고 요즘에 이제 암호화폐에 이제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하시던데 그 장서희 변호사, 네. 그 법무부민 그 바른에 계시는 장서희 변호사님, 바른에 계세요? 네네 두 분을 만나 뵀는데 그 지금도 이제 ICO 하려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ICO 저희가 이제 세일을 하기 전에 그
그 벤처 캐피탈 같은데 이제 IR을 네네네. 진행을 해서 투자를 받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그 자리에 이제 제가 같이 가서 봤는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아이쇼는 사실은 뭐 땅 짚고 헤엄치기였잖아요. 그렇죠. 그쵸? 뭐 네. 백서 하나만 가지고도 네네네. 그냥 뭐 그쵸. 수십억이 모였으니까. 어제 장 부사장께서 장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이 지금 사무실에 쌓여 있는 백서만 몇백 개래요. 그렇겠죠. 와. 예. 근데 거기서 코인 이코노미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서비스, 네네. 실제로 이게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코인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없는 백서는 이제 안 쳐다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할 때 뒤에도 저희가 이제 코인 소개를 계속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가장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코인 이코노미가 형성되어 있냐거든요. 맞아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심도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전에는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뭐 취지가 좋네라든지 네, 뭐 이거 기술 좋네. 네. 근데 제가 방송상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발자스럽다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개발자스럽다. 백서 봤는데 개발자스러워요. 그거는 좋다 그냥 예, 네. 그 구현은 할 수 있어요. 좋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거 어떻게 팔 거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상충되는 게 예, 우리가 옛날에 핸드폰이 나서 핸드폰은 기술적 이해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갖고 시판하면 잘 팔릴 수가 있는데 이 암호화폐라는 건 경제하고 기술을 같이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네. 한쪽 분야 전문가로 갖고는 그렇죠. 이 아이템을 이끌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소통이 가능한데 기술적인 부분은 검증할 길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고 그 정도의 시간하고 노력이 또 들어가려면 인원이 또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같이 마케팅하는 쪽에서도 상충되는 게 경제를 갖고 이걸 하면 뭐 이자율이 얼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지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기술적인 건 반드시 동반을 해줘야 되니까 네. 이게 정부가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런 좀 많은 지원 방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채팅창에 또 수영님이 수영님 오늘도 오셨네요. 요새는 투자자들도 유통량 토큰 이코노미 엄청 신경을 쓰고 있다고. 사실 저희가 이제 뭐 픽썸이나 이렇게 네네. 하면서 코인 얘기를 할 때도 이거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진짜 많았어요. 아 너무 좋다, 너무 잘 만들었다. 어. 진짜 똑똑하시네 분들 잘 만들었는데 그게 누가 사서 쓸 건데 귀찮잖아.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죠. 갑자기 우시는 분도 계시죠. 리플코인을 왜 갑자기 저기서 리플코인 지난주 말씀드렸죠. 저희가 리플코인에 대해서 이제 XRP가 실제로 그 트랜잭션하고 관계가 없다. 네. 아니 뭐 그게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XRP 그 소위 말하는 리플코인이 쓰이는 거니까요. 그 엑스커런트라는 그게 많이 보급이 되면 네. 당연히 유동성도 늘어나지 않겠어요. 우리 빵형의 말 있잖아요. 야 누가 제일 XRP 많이 들고 있니? 우리가 들고 있어 우리가. 가격 당연히 올라야지 우리도 먹고 살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네. 코인 선정 기준 돈이 되느냐 기술이 우월하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되느냐? 자꾸 저기 아더킹님 오셔가지고 아더 얘기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지난주 한번 아더에 대한 그 코드를 한번 분석해 보시겠다라고 네.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팀장님. 그렇죠. 네네네. 아니 저분 약간 관계자가 아닌가 의심될 아 정도로 그런가? 홍보를 집착하시는데요. 너무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사실 제가 그 방송에서 다음 네. 주에 준비하고 있다고 네네네. 하고 저희 팀원들한테 엄청 욕 먹었어요. 사고 치고 왔다고. 그러니까 말은 팀장님이 그러니까요. 하는데 일은 그래서 사실 저희 그 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소스 까본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네. 그 실제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더킹님이 어제 이제 저번 주에 질문을 하셔서 사실 저희가 6회 방송에서 그 플랫폼 코인 관련돼서 BAS 서비스를 하는 네네. 이제 아더코인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아더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NXT에서 파생돼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얘네들이 자바로 만들었고 뭐 라이센스들을 보니까 실제로 어디 걸 카피해서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2013년부터 만든 건 맞아요. 2013년에 NXT를 만들었는데 가만히 코인 이코노미를 보니까 NXT를 2013년에 하면서 기부 형태로 그때 이제 아이쇼 개념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 형태로 했거든요. 2014년도에 이더리움이 아이쇼 하면서 이제 아이쇼가 본격화됐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더리움 플랫폼이 나오면서 아이쇼가 이제 원활해진 거고 그 전에 기부를 받았는데 NXT가 21개 받았어요. BTC를. 그럼 BTC 21개면 사실 얼마 못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 BTC 가격이 한 300만 원도 안 됐었죠. 네. 300만 원이요? 더 안 됐을 것 같습니다. 2013년이면 한 50만 원 했나? 2012년에 한 30만 원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투자 규모가 굉장히 작았던 네, 거예요. 작았죠. 그래서 NXT가 이제 재단의 얘기로는 NXT 자체가 문제가 많아서 NXT 2.0을 만들었는데 보통은 이제 그 차기 버전이 나오면 그 수압을
하잖아요. 네. 토큰 사업을 하든지. 네. 근데 이제 얘네는 NST를 아더라고 명명을 하고 토큰을 재배포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NST도 존재하고 아더도 존재하는 거죠. 아. 물론 이제 에어드랍을 하긴 했는데 네네. 에어드랍을 하면서 코인 이코노미 중에 에어드랍 ICO 같은 경우에 네. 그 에어드랍으로 토큰을 배분하고 나머지 재단이 갖고 있는 코인을 시장을 만든 다음에 시장에 팔아서 돈을 회수하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아더를 진행을 했고 네. 또 NST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그니스를 또 에어드랍했죠. 2017년 네네. 말에. 그러면서 이게 뭐였냐면 얘네들이 이제 아더라는 게 메인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네. NST는 버렸다고 하고 NST 2.0인 아더 플랫폼이 메인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은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BAA 서비스예요. 네.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 서비스죠. 그러면 그 밑에 차일드 체인들을 두겠다라는 네네. 거거든요. 그 차일드 체인의 하나가 이그니스였어요. 네네. 그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뭐 A 유로라 비트스위트 그다음에 맥스 프로퍼티 그룹이라고 해서 MPG라는 코인. 그러니까 밑에 계속 코인을 파생을 시키면서 그럼 차일드 체인이 지금 계속 붙어 나가는 네, 거예요? 붙이면서 그 코인들을 또 ICO를 하는 거죠. 뭐 생태계는 어쨌든 커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근데 그래서. 제가 느낌은 어. 얘네들이 이제 이그니스를 NST 하나당 0.5개씩 에어드랍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ICO를 따로 별도로 했어요. 네. 추가 발행량 5억 개를 ICO를 했는데 아. 걷어들인 돈이 한 21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재단이 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젤로다라고. 아더도 ICO하고 아. NST 그 이그니스도 하면서 계속 그 자바로 만든 플랫폼이 있는 건 맞고 제대로 돌아가는 것도 맞아요. 속도는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차일드 체인들이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보니까 그뭐 제대로 그래서? 만들어 놨어요. 그건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 플랫폼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향 표준화 됐으니까 됐어. 근데 그 밑에 있는 차일드 체인을 갖고 어떤 이코노미를 만들겠다라기보다는 제 느낌은 그냥 계속 ICO를 해서 자금을 모집하는, 예, 자금을 모집하는 수단을 예, 쓰는 그 느낌으로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밑에 차일드 체인이 4개가 붙어 있는데 네. 그 목적이 중에 뭐예요? 네? 차일드 체인의 목적. 그러니까 그 목적이 네. 사실 그 이그니스는 뭐 잘 아시겠고 차일드 체인의 첫 번째다 해서 나온 거고 그 이그니스를 갖고 이제 파생을 시키는 거거든요. A유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로하고 아더하고 바꿀 수 있는 교환소예요. 그게 왜 차일드 체인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유로 집어넣으면 아더로 바꿔주는 예, 교환소. 그다음에 비트 스위프트라고 있는데 이 비트 스위프트 같은 경우도 그냥 코인 교환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하나가 이제 특이한 게 하나 있던데 그 MPG라는 코인 지금 시장에서 한 9원 정도 하는데 네. MPG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동산 MPG? P2P예요. 부동산 P2P. 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 네. 원래 이전에 있었던 회사인데 리버스예요? 리버스라기보다는 기존의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얘네 코인을 이제 암호화폐를 접목시킨 거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를 사서 P2P에 투자하라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P2P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도 한동안 유행했었죠. 유행했는데 지금 난리 문제가 났죠. 많이 여기. 부동산 쑥대밭 P2P 됐죠. 같은 경우 완전 쑥대박 됐거든요. 쑥대밭 됐죠. 그 쑥대밭 피해자 여기 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심하게 그렇죠. 완전 쑥대박 됐죠. 더 심하진 않아요. 비트코인보다 더 심하진 않아요. 그런 거 외에는 지금 사실 뭐 쓸만한 게 하나도 없는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시작을 한 거 치고는 너무 해놓은 게 없는 그래요. 느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냥 계속 코인 돈을 팔아서 모으는. 돈을 모으는 형태 이상으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더킹님. 아더킹님 어떡하시죠? 아니 그래도 뭐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네. 돈이 있으면 나중에 또 뭐 네. 펌핑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투자자한테 수익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P2P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드리면 한 말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P2P 시장 자체에도 지금 문제가 있었는데 코인으로 지금 P2P 얘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네. 그래갖고 ICO를 많이 발행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위험하다는 말씀을 계속 다시 한 번만 드리면 P2P 쪽, 그러니까 대출 관련, 코인 대출 관련이나 이런 거는 웬만하면 지금은 시기상조다. 나중에 투자를 하셔도 나중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한번 드립시오.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시네요. 부드럽게. 네. 철박이 60.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갖고요. 그 관련해서 내가 ICO 분석한 것도 많아갖고 지금 언뜻 막 지나가는 게 많아서. 네, 61호님이 신도님 오랜 팬이셨나봐요. 작년부터 하지 말라고 하고 좋은 말 많이 해주셨다고. 고급 정보 2, 고급 정보 3. 막.
오늘도 신두님 팬들이 신두 교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네. 사실 랜딩 코인은 네. 거의 SEC에서 스캠이라고 했던 코인들 대부분 다 랜딩 코인이 맞지 않았나요? 네, 근데 이제 랜딩 코인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P2P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저희 그룹사에서 그 이제 전략 경영 이런 네. 신규 사업 영역을 좀 이제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고 이제 신규 사업 TF를 구성을 해서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P2P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키움그룹에서 다우그룹이죠. 다우그룹에서 2009년도에 검토를 한번 하고 2013년도에 또 한 번 검토를 엄청 했었어요. 빨리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2번 다 TF 멤버로서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접었었습니다. 이제 P2P는 한국에서 안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저축은행 인수로 선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움저축은행 인수를 했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 P2P 사업이 굉장히 잘 됐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좀 부실이 네네. 많아지면서 힘들어지긴 했는데. 중국은 너무 사기업체가 많아서. 네. 네. 근데 이제 잘 되는 이유가 그 중국이나 미국은 돈 빌릴 데가 별로 없습니다. 아. 네, 개인이 돈 빌릴 데가 없어요. 근데 한국은 돈 빌릴 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화도 오고. 저희가 이제 미국의 랜딩 클럽이나 맞아요. 네. 명함만 집 앞에 보면 명함 항상 몇 개씩 떨어져 네, 있잖아요. 네. 가니까. 근데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 거래하는 거 은행도 별로 없고 은행 거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온라인 뱅킹도 잘 안 돼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돈을 빌리기가 굉장히 어렵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랜딩 클럽이 잘 됐던 이유가 인터넷 뱅킹이 처음으로 생기면서 은행을 안 가도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P2P로 돈을 빌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잘 됐던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 이제 P2P 시장이 처음 생겼을 때는 그 중금리 대출 시장을 이제 개척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은 돈을 빌려주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업자도 있고 저축은행도 있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저축은행 제도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은행도 있죠. 그래서 은행은 보통은 4등급까지밖에 취급을 안 네네네.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등급수가 이제 5등급부터 7등급까지거든요. 네. 걔네들이 이제 중금리 대출이에요. 7등급 이하로 그러니까 8등급부터는 이제 대부업체를 찾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가 그때 같은 정책을 뭘 썼냐면 그러니까 금리 상한선을 지속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금리가 24% 미만이면 네. 중금리 대출로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실률이 높기 때문에. 네, 부실률이 높기 때문에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받는 이유는 부실을 많이 받는 데서 커버하면서 이익이 남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커버가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커버가 안 되니까 네. 그 이제 P2P 업체들 특히 이제 개인 신용하는 P2P 네네. 업체들 들고 나온 건 뭐냐면 우린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부실을 낮춰서 그 정확한 등급에 맞는 정확한 금리를 제공하겠다고 근데 나온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도 지금 그 신용평가할 때 대부업 그러니까 대부업 자료가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큰 대기업들의 신용 조회를 하게 되면 그게 들어가긴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용 등급 평가에 영향을 그러니까 대부업에서 돈을 빌리면 신용 등급이 갑자기 막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것도 3년 전부터 그 CB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크레딧 카운트라고 하는 CB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금리 그러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P2P에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신용도를 차등으로 해갖고 세분화해서 들어볼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죠. 정확히 없었습니다. 네, 중국 쪽에서는 이제 지금 디지털화가 많이 돼가고 중국은 또 그게 또 세분화가 또 빨라갖고 금융시장이 커질 거라는 지금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이제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P2P 그동안은 그다음에 두 번째로 P2P의 고객들이 어떤 고객들이 왔냐면요, 내가 어디서 돈을 빌리긴 했어요. 근데 그게 CB에 남아 있지 않으니까 그 사실을 감추고 맨 마지막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희가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신용등급이 분명히 8등급인데 나중에 보니까 모르는 대출들이 막 나오는 네네. 거죠. 주심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온다는 얘기는 나 여기서 그냥 부실 일으킬 거라고 각오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땡기러 오는 사람들이고 그걸 걸러내지 못했어요. 그걸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정확히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는 개인 신용 대출 P2P가 사실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신용 대출 P2P가 한 60% 절반 이상이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개인 신용 평가를 되게 정밀하게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왜냐하면 데이터도 다 공유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무슨 시장으로 갔냐? 부동산 PF로 갔죠. 쉽게 네, 봐서 그렇죠. 빌라 지을 때 그냥 선대출해 주는 거. 네. 왜냐하면 뭐가 있어야지 저당 잡혀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텐데 땅만 있고 건물 빌딩 올리지 않았으니까 건물을 못 올렸으니까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거 건물만 지어줘 봐. 이거 분양하고 나면 분명히 나온단 말이야 해가지고 이제 P2P 가서 대출을 했던 건데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좋았죠. 그러나 이제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분양이 안 되고 자금 압박이 들어오고 막 하면서 부실이 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P2P 시장의 한 70%가 부동산 PF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부실이 많이 난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이게 피해 받으실 분들이 많죠. 제가 이제 그 P2P 쪽을 많이 파봤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부동산 P2P 같은 경우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이제 고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네네. 실제로 제가 이제 업계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좀 장난질을 많이 하세요. 부동산 P2P만큼 장난질하기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정상적이지 않은 사업 영위가 사실 현재의 결과를 낳았다라고 네.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랜딩 코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랜딩 코인은 사실 좀 성장하기 어려운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다고 저도 보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대출 관련 코인들을 좀 자세히 네네.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존 산업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다고 판단하는 걸 암호화폐로 해갖고서 신규 사업자들이 그걸 해낼 거라는 얘기를 하니까 네. 그 부분이 참 저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또 사업을 하겠다고 만나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냥 돌려보낸 분이 있는데 ICO를 투자를 많이 목금을 하셨어요. 네. 실제로 한 3-4군데가 이름은 거론할 수가 없는데 한국 기업들인데 근데 사실 뭐 지금 20분의 1 토막 다 나 있는 상황이니까 네, 결국 그러니까 지금 현실화된 세계에서도 구현이 잘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신규 사업자 네. 시장에서 그게 구현이 되겠느냐 그런 건 투자가들한테 위험 요소를 그렇죠. 지금 이렇게 그 KMJUH58님이 코인만 스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스캠이 있죠. 아까 그 부동산 P2P나 우리나라 P2P 문제점을 제가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게 규제 얘기예요. P2P 사업이 이렇게 막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이거를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 하다가 네. 겨우겨우 마련한 게 뭐냐면 P2P 업체 그 업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한 게 이거 어떻게 관리하지? 야 이거 대충 돈 빌려주니까 대부업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P2P 안에 그 플랫폼 회사의 자회사로 반드시 대부업 회사를 두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금융감독원이 감독하는 데는 이 대부업 자회사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하고 법으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P2P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발표했거든요. 가이드라인 말 그대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지켜도 법적 되고. 처벌은 안 받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그 1년여 사이에 부실이 엄청나게 나면서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고 뒤늦게서야 들어가서 뭐 하면서 계속 이제 보완을 하고 있는데 뭐 사건이 터진 다음에 이제 보완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앞으로 이제 좋아지겠죠. 네. 하지만 이렇게 규제를 늦게 마련해가지고 시장이 안 좋아졌거든요.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규제 얘기 계속 하면서 제대로 된 규제가 들어와야지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거래소가 되고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코인 프로젝트가 잘 된다. 지금은 그냥 무법천지잖아요. 제가 뭐 하나 읽어드려야 될 게 있는데 잘 안 보는데 제가 리플을 2,000원대 사라고 했다 사라고는 했을 거 맞습니다. 근데 리플 10,000원 간다는 얘기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리플 코인에 대해서 가격 전망을 한 번도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난하는 건 맞는데 팩트를 갖고 비난하셨는데 리플 10,000원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리플 2,000원대도 앞으로 우상할 거니까 사라고 한 적은 분명히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네. 10,000원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정정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성우님.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도코인을 말씀을 드리다가 얘기가 하다가 이제 이런 나왔는데 제가 오늘 이 아도코인을 찾다 보니까 네네. 그 중국의 그 CCID라고 있어요. 중국 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 네네. 여기서 그 매달 그 플랫폼 체인에 대한 순위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뭐 네, 참고로 아도는 순위에 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서 네. 특정 코인이 또 1등했죠. 네, 계속해서 1등을 하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왜 근데 특정 코인이 계속 1등 할까요? 잘 모르죠. 기술이 좋나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기술 부분 아니, 잘 몰라서. 기술적으로 그러면 그 특정 코인이 1위 할 만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가요? 항상 이오스가 1등이고, 그러니까 네. 이오스가 나오니까 작년 6월 이전까지는 이더리움이 1위였고요. 네. 6월 이후부터는 계속 이오스가 그러니까요. 네, 이런 중국 쪽에서 이오스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게 사실 그냥 우리가 흘려보기는 또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이오스가 중국 쪽에서 ICO를 처음에 진행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중국에서 발표하는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시아버지도 항상 순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시아코인하고 버지코인. 시아버지 시아버지. 네, 오늘 저희 팀원께서 꼭 시아버지라고 얘기하라고. 야, 이거 저 몰랐어요. 신박한데요. 라인이네요. 시아버지야. 네, 시아버지. 알겠습니다. 네. 항상 들어가 가족코인. 있습니다. 시아버지. 네, 중국 그렇네요. 대표적인 중국 코인이잖아요. 퀀텀하고. 시아버지. 그러니까 이상하게 중국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런 발표를 할 수가 있다는 게
우리가 이걸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 참 난해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이것 때문에 뭐 중국이 시장이 열릴 거라고 얘기하기도 뭐하지만 중국의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얘기도 할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근데 저기 아까 에릭 사티님이 CCID 평가기관 돈만 주면 등재됩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뭐 웬만한 그 평가기관이라고 하는 게 우리 왜 그 뭐 평가기관 중에 뭐 무디스, S&P 이런 데는 뭐 사실 뭐 이런 데도 뭔가 서프라임 몰기지 때 다 짜고 쳤다고 이래가지고 좀 욕먹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역사가 그래도 뭔가 그 공신력이 있잖아요. 근데 암호화폐 평가기관 중에서 제대로 된 데가 사실 그래도 저기는 지금 잘 발표하신 모르겠어요. 대로 제일 왜냐면 꾸준히 하다 매월 하니까요. 하도 시장이 이렇게 굴곡이 많았어갖고 네. 하려고 했는데 다 망했어요. 다른 업체들은 꾸준히 못했는데 이 업체는 그래도 꾸준히 발표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은 야심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려고 데이터를 모았다가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망하고 그래갖고 견뎌낸 기업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왜 그 중국이 암호화폐 다 금지하는데 어떻게 저런 거 발표하냐라고 했는데 뭐 제가 어제 어떤 업체 중국 업체 그 코인 그 블록체인 업체를 만났거든요. 네. 자기들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 업체다라고 표현을 네. 하시는데 플랫폼 코인을 개발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ICO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기관 투자만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퍼스트 라운드 끝나고 이제 세컨드 라운드 이제 준비 중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중국은 정부가 암호화폐 싫어하는데 너네 괜찮냐라고 했더니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는 싫어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굉장히 장려한다. 자기들도 이 소주 지방 정부가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줘서 그쪽에서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얘기는 제가 1년 전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아 중국은 그래 암호화폐 가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네.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 단위를 뭐라 그러죠? 그 도시 단위를 성이요? 성. 거기에다 각성마다 2조 원씩 그냥 다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 세계 1위라고 네, 하더라고요. 투자 지원금을 2조 원씩 책정을 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가 아니고 그 네, 블록체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블록체인. 투자를 네. 하는 거죠. 블록체인을 갖고서 거의 다 중국 쪽에서 사업체를 구성한 게 다 암호화폐예요. 결국은 80% 이상은 암호화폐 관련 기술로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러니까 수요 네. 이 풀의 인프라를 구성하기가 힘드니까 보상의 관계로 이제 코인을 다 넣게 됐는데 이제 중국의 방향을 좀 더 봐야겠죠. 아직은 그래서 프로젝트를 중국에서 이렇게 하면 ICO는 싱가포르나 홍콩 이런 데서 많이 하죠. 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규제를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아직 아 그렇죠, 네. BNW 뉴스가 아직 사실 저희 긍정 뉴스도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역시 워낙에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계셔서 또 근데 덕분에 또 채팅창에서 궁금한 점들을 많이 네. 해결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소통하는 방송 아닐까요? 소통하는 방송 코인KO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번에 부정 뉴스는 부정 뉴스는 이렇게 세 개만 준비를 네. 했고요. 네, 긍정 뉴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긍정 뉴스 첫 번째는 이제 티제로가 그 STO 플랫폼을 이제 출시를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들어가 봤어요. 티제로 들어가는데 티제로 토큰이 없으면 가입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얘네들이 그 STO 전용 플랫폼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티저를 사야 되는 네, 사야 되더라고요. 네, 일단 뭐 저희가 제도적인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 네. STO가 사실은 좀 더 그 투명한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제도적인, 그러니까 증권형이라고 하잖아요, STO가. 지금 ICO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형태인 건 아시죠? 기부금 형태로 코인을 사는 거기 때문에 받고 난 이후에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재단에서. 근데 STO는 지분 형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형태로 하냐 또 따라 달라지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지분 형태로 가는 거고 주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ICO보다는 낫지 않겠냐?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럼 생각하고 제가 있어요. 한번 여쭤보면 기존의 ICO 업체들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STO 쪽으로 자꾸 가닥을 잡는 이유가 네네네. ICO로 모금을 했을 때 정부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기 없죠. 때문에 네네. STO로 해서 잘못된 프로젝트를 했을 때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한다고 네네. 보면 되나요? 그럼 우리 네, 저는 소비자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티제로 플랫폼 들어가면요. 네. 일반인들은 코인이 있어도 거래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요건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뭐 금융권에 현재 지금 뭐 트레이더 자기가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자산 규모가
11억 이상을 인증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게 몇 가지가 세부 사항이 있더라고요. 적격 투자자 제도가 있군요. 네. 네. 그래서 투자를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일반인이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에릭 보는 사티님이 딱 똑같은 얘기 해주셨어요. 네. 진입 장벽이 개인에게 너무 거. 힘들어서 아, 예, 쓰셨네요. 네, 개인보다는 기관 투자 거래소 같다. 백서요. 백서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오늘 백서 안 들고 왔나? 나중에 아스크니 폭파님 우리 네. 이성무 팀장님과 어떻게 뭐 인터넷 배틀 한번 네, 붙으실까요? 그러시죠. 네. 네. 주식 배틀. 주식 배틀 한번 한번 붙이시는 하시죠.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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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 티제로가 그 오버스탁 CEO가 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지난해 4월인가 한국에 와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티제로 관련된 그 STO 플랫폼 설명하면서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토큰 시장이 열릴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셨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항상 보면 이 규제 문제가 있거든요. 네. 뭐 규제가 이게 되게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있는 규제로는 어떻게 뭐 하기가 되게 힘들고 국가 간 장벽도 없는 상태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저 부분 이제 그 야스쿠니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STO 구현이라는 게 사실 특별한 플랫폼이 있어야지 STO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아더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더 중에 그 MPG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MPG 같은 경우가 그 P2P예요. P2P라는 개념이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그 MPG를 갖고 그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한 코인 수만큼 지분을 인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뭐 그러면 네, 그건 STO거든요. 네, 그래서 STO. 당연히 STO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는 STO는 어쨌든 저기 다 그 불법이고 그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이고 네, 네. 미국에서는 SEC 자본법이죠. 규제 네.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또 다음 긍정 뉴스. 네, 이번에는 그 OECD에서 오랜만에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ICO 발전을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것은 마치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라는 말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실 OECD에서 그동안 그 암호화폐에 대한 그 언급을 얼마나 하느냐가 좀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의외로 협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는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왔다. 아니, 사실 ICO 자체가 국경이 없는 거잖아요. 투자에 그렇죠. 국경이 없어지는 네네. 건데 당연히 이거 국제적으로 협력해야지 뭘 규제를 마련해도 마련하는 거고. 사실 저희가 OECD 가입하자마자 IMF 갔기 때문에 별로 OECD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뭐 그 부분도 있는데 ICU 지금 이제 뭐 딱 불현듯이 생각이 났는데 네. ICU 관련해서 긍정적인 국가들하고 부정적인 국가들을 제가 이거 보면서 며칠 전 뉴스를 보면서 지금 딱 떠올랐는데 네. ICU의 긍정적인 국가들이 대부분 스타트업 순위가 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포진해 있네요. 지금 생각이 딱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유망한 스타트업에 한 업체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제가 볼 때. 뭐 1조짜리 유니콘 하나 나왔죠. 아, 나왔어요? 네, 하나. 하나 두 개 나왔나? 이제 용감한 형제들까지? 중국하고 싱가포르하고 홍콩하고 이렇게 거의 돼 있어요. 중국은 물론 이제 네. 지금 제외돼 있지만 근데 보면 지금 코인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인 나라들이 또 그런 또 포지션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ICO 관련해서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는 양상으로 네. 뉴스를 내는 거 보면 유니콘 기업을 키우는 게 얼마나 그 나라의 경쟁력을 키우는 거에 키울 수 있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벤처붐 이후에 지금 딱히 우리나라가 있었나요 혹시? 지금 현재 아마 유니콘이 토스하고 용감한 형제들 2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벤처붐 이후에는 너무 시장이 저희가 죽어 있어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도 충분히 ICO가 어떻게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제도화 해주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제도화를 하려고 그때 그 김동연 부총리 시절에 그 11월에 뭔가 네. 그 정부에서 뭘 내놓겠다라고 했고 당시에 국무총리실 뭐 그 실장으로 계신 홍남기 지금 현재 네. 부총리께서 그 암호화폐를 제도를 총괄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11월에 뭔가를 내놓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김동연 부총리께서 나가고 홍남기 총리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좀 연구 좀 해보고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그리고 게다가 그 즈음에는 어차피 가격이 다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코인 투자로 해가지고 뭐 사회적 병리 현상이 빚어지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뒤로 확 밀린 거죠. 그래서 아직도 아마 연구 중이실 겁니다. ICO 관련해서는. 네. 계속 연구 중이신 네, 계속 거죠? 연구 중이세요.
근데 뭐 네. 예측컨대 그 클라우드 펀딩처럼 적격 투자제도 네네. 도입해서 뭐 그렇게 가지 않을까요? 갈 거라고 그때 11월에 예상했는데 아직까지 아직 뭐가 안 안 가죠.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네, 계속 딜레이가 되는 네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 다음 뭐 네. 클라우드 펀딩 얘기 나왔으니까 네. 만약에 ICO가 이제 클라우드 펀딩처럼 간다면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펀딩이 2015년도에 허가가 되면서 1인당 1,000만 원. 200만 아, 원. 500. 아, 처음에 200이었죠. 예, 200만 원. 그리고 네. 적격 투자자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모금을 해봤자 모금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았어요. 뭐 5억 정도. 네. 많아야 5억 정도였고 그게 만약에 ICO 형태로 된다면 ICO 시장이 별로 이렇게 활성화될 것 같지 않다는. 근데 생각은 활성화는 들어요. 안 돼도 어쨌든 간에 지금은 약간 이렇게 음성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걸 이제 좀 양성화 시킨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건 자본금 규모가 너무 네, 적다는 네, 지금까지 의미시나요? ICO 금액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참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늘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도 정책적으로 밀었었거든요. 예. 근데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약간 클라우드 정부가 펀딩 믿는 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기도 그 ICO도 정부가 밀까봐. 전통자산 투자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전통자산을 투자하는 거 아니면 네. 전통자산 투자 모금 방식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나 세대가 바뀌어가는 시절, IT가 강성해지는 시절에서는 조금 또 새로운 방법, ICO라는 뭐 기술적인 재미를 좀 가미해서 투자를 모금하는 방식은 또 어떻게 보면 네, 조금 더 네. 새로운 트렌드를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뭐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일본 규제 당국이 그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 시스템에 대한 그 시범 운영을 이제 허가했다는 오. 내용인데요. 그러면 아까 저희 방송하기 전에 네. 신두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암호화폐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시장에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얘네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일단 뭐 시범 운영을 하고 네.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뭐 올림픽 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오. 그러면 뭐 최고 저희 암호화폐 투자자분들한테는 그쵸, 최고의 최고죠.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왜 필요하죠?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특히나 저기 이게 일본의 그 일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일본의 엔화 시스템을 전자화 시킨 것밖에 없죠. 네. 그래서 뭔가 실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네네. 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암호화폐를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는 토큰 이코노미나 이런 거와는 상관이 관련이 없는 없이 거죠. 그냥 네네네. 디지털화 시키는 것 뿐이라서 혹자든 탈중앙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그쵸. 코인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변혁을 시도하냐 하는데 일단 실생활에 있는 저 페이퍼 기반의 이런 화폐 시스템을 디지털 기반으로 완전히 바꿔버린다. 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네.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더 그런 게 뭐냐면 일본이 아직까지 신용카드 왜 잘 쓰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특히나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일본 올림픽에 관광하러 왔어요.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 잘 안 되면 물론 지금 뭐 많이 쓰도록 할 건데 아직까지 작은 가게들, 뭐 네. 체인점이나 아무튼 뭐 대기업이 많죠. 하는 건 괜찮은데 작은 가게들은 다 현금만 받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인들 왔을 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신용카드 시스템을 보급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지금까지 뭐 안 됐던 거니까. 그러니까 신용카드 대신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처럼 디지털화 돼 있으면은 그때그때 결제가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좋은 거네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 한국은행이 작년 1월 달에 그 디지털 화폐 발행 관련해서 TF를 구성을 해서 연구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그 TF를 해체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당 기간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일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해체한다라는 게 이제 주된 이유였었고요. 이번하고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저는 그런 건 또 경제적으로 재밌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거보다 한 가지 좀 재밌는 거 읽어드리면 스타 15년 경력하신 분이 경력이라고 좀 내려주실 수 있나요? 잠깐만. 진짜? 예. 네. 이게 모순돼서 아이디하고 저거 쓰신 거라고 모순돼서 잠깐만요. 네. 스타 15년 조금 제도권 같은 소리 안에 어떤 나라가 암호화폐를 뭐 허가해 이런 얘기겠죠. 그럼 스타크래프트가 1999년인가 나왔는데 네. 우리가 게임 산업이 실제로 e스포츠라고 제도권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는데요. 네. 게임방에서 그냥 쓰레기들이나 하는 거지 생각했는데 스타가 제도권에 들어갔습니다. 스타를 해갖고 e스포츠의 활성화까지 보신 분이 암호화폐는 안 된다고 하면 이건 무술 아닌가요?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아이디하고 전혀
그래서 아이디어하고 다르다. 송곳으로 찌르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 그때 누가 그걸 e스포츠라고 받아들이고 그게 그거 엄청난 인정. 스타트업들이 들어와갖고 투자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암호화폐는 안 된다 그러면 그럼 조금 지금 이해가 안 사실 가고. 그 인터넷 붐 때 나왔던 대표적인 뭐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 유니콘들 중에 대표적으로 살아남은 기업이 네이버, 카카오 정도 빼고는 네이버도 사실 그 옆에 붙어 있었던 NCN 엔터로 지금 분리된 그 회사 덕분에 이제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뎠는데 사실 게임 회사들이 다 거의 글로벌 회사가 된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렇죠. 텐센트가 뭘로 먹고 사는데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그 수출액의 상당 50% 이상 거의 대부분이 다 게임 산업이고요. 드라마가 최근에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게임이 뭐 이거 대표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그 프로 스포츠 선수 중에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국내에서 어떤 분? 어떤 분일까? 어떤 종목의 분일까요? 설마 게임인가요? 네, 설마 게임이란 설마 게임입니다. 그 롤을 하는 걔 이름이 페이커 뭐더라? 씨. 페이커. 그 양반이 30억인가 40억인가 받는데 그것도 조금 받는 거래요. 네, 맞아요. 중국 가면 몇백억 받는데 네. 그냥 나는 그냥 조금 받고 맞아요. 한국에서 할래 이래가서 거절한다고 유명한 하죠. 일화도 있어요. 그게 게임 방송을 그냥 페이커 씨가 연습 방송을 중국 업체에서 좀 방영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페이커 소속사에서 이거 한다고 뭐 몇 명 보겠냐? 한번 해보자 재미로 4천만 봤어요.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전 세계 몇 명 봤는지 아세요? 1억 명 봤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게임 결승전이 이루어지는데 8천만이 봤어요. 그럼 잘 보세요. 8천만 원을 본 게 다 20대, 30대 남자분들 거예요. 거의 다 킬러 컨텐츠 광고를 딱 때려버리면, 그러니까 화장품 광고나 우리 뭐 리바이스 광고라든가 그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광고 컨텐츠 걷다 실어버리면 파급 효과는 거기서 엄청 시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블록체인화 해갖고 충분히 토큰 이코노미에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 하는 업체가 없네. 신드님이 하시죠. 뭐 아직 돈이 안 없어요. 돼. 자금력이 안 돼요.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과거에 되게 부정적으로 봤거나 아니면 저게 뭔가 되겠어라고 했던 것도 지금 뭐 세상을 바꿔놓고 달라졌잖아요. 네. 한번 그렇습니다. 네, 우리 15년 경영님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봐주시면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화가 많이 나시는 듯요. 맞아요. 그죠, 화가 나신 거죠. 지금 사실 그 스타 15년 경영님 말씀대로 소위 말하는 주식시장으로 보자면 모멘텀이 필요한데 모멘텀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지부진한 시장이 계속되고 있고 실망한 투자자들이 점점 빠져나가면서 가격도 떨어지라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우리 길게 보자고요. 스타가 재밌어갖고 유저가 늘었듯이 암호화폐가 실물에서 재밌는 현상을 만들어주면 반드시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네, 금융 뉴스가 오늘 네 번째 뉴스인데요. 그 텔레그램이 이제 3월 달에 그 블록체인 플랫폼을 출시한다는 얘기가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 일반적인 ICO는 못했고 프리세일에서 다 마감을 했죠. 야, 저거 할 때 정말 저 텔레그램 스캠들이 엄청 돌아다녀서 네, 엄청 돌았죠. 내가 바로 네. 텔레그램이다 이러면서 했는데 정작 ICO는 안 했습니다. 네. 저희가 자그마치 1억 17억 날렸습니다. 네? 저희가 1억 날렸어. 무슨 저희 텔레그램이 원래는 ICO를 안 한다 그랬는데 네네. 홈페이지에 우리 이제 친한 분이 떴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알면서도 혹하는 전문가였어요. 그분 블로그가 우리나라에서 저 다음으로 많이 들어오시는 그렇게 유명한 분인데 떴다는 거라서 분명히 아닌 것 같아서 낚였어요? 나는 이제 낚였습니다. 그때 당시 돈은 8,800만 원 들어갔는데 사이트가 문이 닫혔습니다. 어떡해. 신기한 건 우리가 볼 때 ICO 모금률이 90 몇 프로였다가 1시간 있다가 스캠 당하고서 보니까 모금률이 또 50% 떨어져 있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 네, 그래갖고 한 8천만 원 좀 넘게. 그러니까 ICO나 뭔가 투자하실 때 이 공식 채널 확인하시는 거 네, 확인하셨습니다. 텔레그램이 이제 ICO계 대어기 때문에 네. 대어가 이제 시장에 나오면 어떤 반향을 보일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기대 많이 했던 게 텔레그램은 이미 많이 쓰이고 있는 서비스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소위 요새 그 사회면에 자주 등장하는 그 검찰에 불려나가는 분들 보면 항상 텔레그램으로 많이 대화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야, 이제 앞으로 텔레그램으로 대화하자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이 지금 이미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유저가 상당한 기반을 이미 갖췄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서 토큰 이코노미를 어떻게 구현해내는가. 아프리카도 근데 좀 비슷한 게 있죠. 그래서 뭔가 유스케이스를 보여줬으면. 아프리카 때문에 토토 산업이 많이 컸는데 우리나라 불법 토토. 네, 거기가 텔레그램의 성지였기 때문에. 아니 뭐 아프리카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고 출연료 올려줄 것 같으니까 편집해 주십시오.
아프리카에서는 꾸준히 이제 그런 분들을 잡아내고 있죠. 아. 네, 불법 토크 방송들이 네, 그 양반들이 있어서. 다 이제 소통하는 게 텔레그램인데 네. 거기서 움직일 자금이 얼마인가를 추산해 보면 그 톤코인 나오면 어마무시하다는 와. 것도 사실은요. 그렇네요. 저희가 뭐 다른 어떠한 코인도 스캠인가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뭐 저희가 암호롬 다 네. 지난 방송에서 취급했습니다. 한번 네. 지난 방송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또 지난 방송들도 재밌으니까 한번 정주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 또 보셔도 좋습니다. 워낙에 좋은 정보들이 네, 너무 맞아요. 많아서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네.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코인 KO. 아 진짜 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 나오기 이전 거를 봤는데 네. 두 편을 봤거든요. 네네. 제가 정말로 암호화폐 관련 이 뉴스 소식 전하는 걸 끝까지 먼저 진짜 단 한 번 다 아실 거 없는데 봤어요. 이거는. 우와. 들은 거예요. 그만큼 수준은 네, 엄청 군계 일학이라고 뭐 오. 표현을 예. 뭔가 출연자가 프로그램을 칭찬을 해주시는데 네. 이렇게 또 기분이 좋을 수가 그러니까요. 아니요, 뭐 저 아니, 신두님 구독자 다 몰고 와라. 네, 아니, 그리고 고란 TV 보시면 우리 예, 유튜브에 고란 TV 검색하시면 경제 구독자분들 우리 특히 경제 얘기 좋아하시잖아요. 꼭 보시면 좋은 얘기 많습니다. 저도 몇 개 보고 외웠습니다. 뭐 이번에 미국 가전박람회 같은 거, 3대 가전박람회, 스페인, 독일, 미국에 있는 거, 뭐 그런 거 다 외웠어요. 한번 듣고. 모두가 윈윈하는 코인 KO. 그러게요. 네, 서로가 서로를 홍보해주는 코인 KO. 네,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네. 정주행 한번.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당당님. 네. 구독은 사랑입니다. 저도 고란 기자님 따라서 유튜브에 올려봤어요. 유튜브 하세요? 채널 오픈하셨나요? 5개 오픈해서 올려봤습니다. 네,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요. 검색하 이성무 TV? 요것만 넣었어요, 요것만. 이성무 TV? 이것만 네. 넣었어요. 자, 여러분들, 녹화 네. 방송만. 저희. 돌려받기 하네요, 많이 컨텐츠를. 네. 컴퓨터 돌려받기. 네. 네, 여러분 포도님 또 팬클 교육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긍정 뉴스는 네, 그 이제 팩트 얘기인데요. 오늘도 채팅창에서 팩트 얘기 계속 나오는데. 팩트. 팩트. 예. 팩트를 팩트 체크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그 팩트가 그 상품 설명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예, 오. 지난주에 직원을 모집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네. 상품 설명서를 공개를 하면서 정부에서 오케이만 해주면 오픈하겠다라는 이제 신호를 계속 내보내고 있죠. 돈도 많은 형님이 유튜브까지. 욕심쟁이 후 조회수가 57명이더라고요. 제가 눌러서 58 네, 만들겠습니다. 제가 59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훈훈하네요.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실제 그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 상품 설명서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상품 설명서를 보니까 일단 데이터를 현재 IC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이오스, 테더, 라이트코인, 카르도노, 그다음에 한국의 그 코인이 아이콘. 예, 이렇게 네. 이제. 아더 들어가 있어요? 아니요, 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까 저기 아더킹님이 벡트에 아더 들어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안 들어가 있던데요. 본인이 이제 이더를 자기가 희망사항으로 보다 보니까 아더로 보이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아더는 없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어. 네. 오늘 준비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네. 또 우리. 네, 잠깐 여기 이제 오늘 뉴스 중에 제가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전달해드리면 텔레그램이 이제 코인 나오게 되면 텔레그램이 코인 나오게 되면 문제는 페이스북에 이제 향방이거든요, 사실. 네. 페이스북이 제가 오프 강의 때 18억 명 가입자라고 했는데 22억 명으로 늘었어요. 네. 페이스북에 22억 명이 근데 페이스북에서 자체 코인이 아니라 텔레그램처럼 톤처럼 톤은 뭐 비영리 단체인데 페이스북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쓰겠다고 했어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는 얘기를 전달을 했는데 서클의 저희 오너가 요번에 제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회의 연설을 한 내용 중에 네.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의 저변을 넓힐 것이라는 얘기를 번역본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이제 전통 금융시장에서 달러의 뭐 영향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암호화폐 쪽으로 스테이블로도 확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점점 전문가들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실무자들 입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게 고무적이지 않나 상당히 그 정도 한번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네. 죄송합니다, 아더킹님 발언이 아니었고요. 제가 뭐가 눈에 씌었나 봅니다. 네, 잘못 봤습니다. 아더킹님 죄송합니다. 바로 네.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리고 뭔가 한 가지 보태자면 페이스북이 그
페이스북이 되게 인수를 잘했어요. 뭐 사실 그 구글은 요새 유튜브로 먹고 산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페이스북은 요새 인스타로 먹고 살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이 인스타하고 또 무슨 챗 서비스도 인수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채팅 서비스를 다 합쳐버리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또 뭐 독과점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기 각각의 이제 설립자들이 다 반발하고 있어요. 페이스북 같은 데가 이제 우리를 다 하면 우리가 또 그 회사가 이상하게 변해버린다라면서 이제 그 창업자 정신 이런 게 되게 강조하는 네. 그 실리콘밸리 문화라서 뭐 반발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메신저를 다 합쳐버리면 메신저 사용자가 지금 뭐 어마무시하거든요.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페이스북 메신저 코인은 일단은 인도에서 처음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얘기도 있었구나. 네, 한번 해보고 있고요. 해봅시다. 해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되면 뭐가 되냐?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그 페이스북 메신저 자체가 하나의 뱅킹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거기로 송금이 되게 그쵸. 자유롭게 할 수 네. 있는 데가. 스타벅스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하지 네, 않나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IT 기업과 그 뱅킹, 금융회사의 경계가 지금 약간 무너지고 네. 있어서 요새는 핀테크가 아니라 테크핀 기업들이 이제 막 올라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한 얘기가 되게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뭐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이제 뭐 계획 중이다, 개발하고 있다, 연구 중이다라고 있었지. 그치. 지금 규제 당국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쉽게 움직이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페이스북도 미국이 아니라 인도 쪽에서 한번 그걸 해보겠다라고 나온 거고 시범을 해보겠다고 나온 거고. 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당장 뭐 뭔가 세상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네, 긍정적인 맞습니다. 네.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건 염두에 두고 당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네. 네. 고라님이 제가 페이스북 얘기하니까 머릿속에 남는 건 딱 하나밖에 없네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한 주주행동주의. 네네. 페이스북이 예를 들어서 주주행동주의를 설명하시더라고요. 아, 네네. 네, 그게 계속 머릿속에. 아, 네네. 코이대 중립 고라님. 고라님. 네. 네. 제가 또 중립이십니다. 오늘은 한마디도 안 한 것 같네요. 모든 투자 판단은 오늘 투자자, 그거 안 했네요. 네네네. 투자자 개인의 몫입니다. 네네. 네. 자, 또 이성문 팀장님이 준비해주신 코너 여기까지였고요. 자, 오늘도 네,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러워지고 네, 웃음이 터지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코너 모두 아시죠? 네. 자, 우리 채팅창에서도 다 같이 함께 해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큰 소리로 저희 오디오에 들어갈 만큼 큰 소리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은 특별히요 고랑 기자님께서 직접 소개해보는 건 어떨까요?라고 써있네요. 아, 네. 제가 네. 거기 써있나요? 여기. 네. 있어요?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문구를 몰라서 외워야 될 네. 것 같아서 잠깐만요. 네. 자, 한번 갑니다. 네. 레디. 레디. 스타트. 네. 암호화폐 곤란할 땐 고란. ICO 고난 올 땐 고란. 코인 때문에 골랐을 땐 고란. 고란 기자의 네. 드랍 더 비. 와, 좋네요. 네. 이제 저희 다음 방송부터는 고라님이 하시는 걸로 아니, 쾅쾅쾅 네, 확정을 하고 가죠. 창피하신가요? 네. 왜 미루시죠? 손발이 오그라드니까 그래요? 잘하셔서. 미러지네요. 네. 잘해서 그런 거 맞나요? 창피한 거 아니나요? 저 얼굴은 지금 잘해서 시키는 게 아닌데 제가 이게 한번 비춰 잘해서 네. 창피하셨나요 그날? 아니, 제가 네. 다음 회에는 저도 스웩을 살려가지고 스웩으로. 네, 네, 하겠습니다. CG로 이렇게 힙합 뭐 네, 좀 모자 한번 넣어주세요. 씌워주세요. 쇼미더머니 목걸이 같은 것도 좀 넣어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돈 일단 몇퍼 나오는 거. 예, 일단 드랍 더 비트니까 네. 한 주간의 시황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제목을 모두 제자리라고 붙였습니다. 제 애들이 어린데요. 네. 그 어린이집에서 이런 말을 해요.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하면서 이제 놀았던 그 장난감들 다 치운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불금을 맞았었죠. 네, 그렇죠. 불금을 맞고 나서 떨어졌다가 그 방송하는 날 올랐습니다. 저희 방송하는 날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네, 다시 방송할 때 모두 제자리로 왔습니다. 네, 네. 좀 안타깝죠. 근데 신기한 거는 항상 그 금요일에는 약간 오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제나 모두 제자리 왔다는 거. 네. 그래서 안타깝지만 모두 제자리에 오고 오히려 이제 제자리보다 더 땅을 파고 들어가고 있어서요. 네. 네,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이 안타까운 상황을 또 이렇게 마음 깊이 표현하신 분들이 있어서 다음 사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지난 과거를 회상할 때 네, 파란색과 이제 빨간색이 있는데요. 네. 빨간색이 아주 소수가 향수, 추억 이런 아련한. 말 아련하죠. 네. 그때 참 좋았지 같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파란색은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입을 킥 하신답니다. 슈밤. 네, 슈밤. 네. 이게 이제 이제까지의 마음일 텐데요. 과거가 참 아쉽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지나온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고요.
그냥 향수 추억 이렇게 우리가 언제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지라고 회상할 날이 또 오겠죠 뭐. 네. 그럼 저거를 좀 철학적으로 보면 네. 사람이 사는 주기 동안 저 빨간 부분만큼만 행복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 다음엔 다 후회하고 손톱이라는 거고 그런 얘기 아닌가요? 뭔가 이제 큰 결정에 대해서 후회가 보통 많이 네. 남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불킥각이라고. 이불킥각입니다. 다음 번 네. 보시면 이제 이게 또 되게 많이 돌더라고요. 다시. 또 네.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상기의 난이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그 신년에 기자간담회를 하거든요. 기자들 불러가지고 그러면서 네네. 이제 우리 법무부가 1년 동안 무슨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일을 했겠다,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막 하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네.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25일 날 또 이제 간담회를 하시면서 질문했겠죠, 기자가. 그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대응 안 했으면 많은 젊은이들이 망했을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더라고요. 네. 댓글 궁금한데. 댓글은 다 알아보세요. 네. 궁금하다. 이게 네. 아프리카 방송이라도 못 올릴 만한 수준의 아마 글들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많기 네. 때문에 모자이크가 많이 소개 필요한. 못할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렇진 갓상기라는 않고. 평가도 요새 다시 받고 있어서요. 채팅창에도 갓상기 나오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의 평가가 지금일 때는 맞을 수 있지만 훗날은 또 틀리거든요. 아. 그거는 평가 기준이 어느 시점이 됐냐에 따라 틀려요, 사실은. 예전에는 욕을 먹고 했지만 지금 갓상기라는 또 칭호를 들으셨고 또 다음번에 어쩔지 모른다. 그래서 평가는 어느 기준에 하냐에 따라서 역사의 평가는 달라집니다. 네. 홍상수 감독의 영화가 생각나네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맞아요. 아. 저도 제일 항상 매일 생각하는 네. 얘기.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릴까요? 나중에는 아직은 모르겠네요. 모르겠다. 아직은 모릅니다. 모른다는 네, 얘기죠, 아직은 결국엔. 모른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저기 지웠어요. 간추린 땡땡땡땡 사태인데 어머, 운영진의 실수로 어머. 개폭망이라고. 지금 저거 하나 잘못 건드렸다 저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저런 사태가 났었는데요. 오, 다 쓰러진다. 거의 재난 전부 영화 아니에요? 쓰러지라는데? 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에어드랍 잘못해서 문제가 됐던 거래소. 그거 지난주에 네. 갖고 오시지 네,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지난주에 있어서 사건을 이렇게 이제 패러디로 승화하셨는데요. 어떤 C 거래소가 어떤 새로운 코인을 에어드랍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코인만 에어드랍을 해주면 되는데 네. 갖고 있는 물량만큼의 그냥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대로 에어드랍하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대로 에어드랍을 하고 그냥 해준 거예요. 갑자기 에어드랍을 받은 투자자들이 이거 뭐지? 하면서 금방 팔아버린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면서 네.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55,000원까지 떨어졌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사람이 있겠죠. 이제 거래소 운영진은 이제 실수를 깨닫고 20분 만에 롤백이라고 하죠. 다시 거래를 취소하는 걸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그 코인을 가지고 외부로 출금한 사람, 그리고 그 코인을 가지고 그냥 팔아버린 사람, 네. 그리고 이 팔아버린 사람 그 상대편에 그 코인을 산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그렇게 해서 외부로 나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팔거나 해가지고 약간 문제가 생긴 액수가 정확히 이제 6억 원이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일단 나머지는 다 막아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막아버리고 이제 다시 했으니까 여기서 드러난 문제가 뭐냐면 하나 이게 다 장부 거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산 조작으로 없는 코인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주식하고 비슷하지. 네, 그걸 이제 그죠?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냥 입력하는 직원이 찍었더니 네. 원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주로 입력을 해가지고 유령 주식이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그쵸. 초과하는 주식이 이제 그러니까 발행되는 원래는 그 사태가 양분이 있었죠. 없어야 되는데 주식이 더도 생성이 네. 될 수 있다는 말도 놀라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코인 거래소에 대한 장부 거래 문제가 제기됐을 때, 야 주식은 안 그러냐? 라면서 이제 야, 유령 코인이다 라면서 이제 비판하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삼성증권 사태 같은 경우에는 삼성증권 어쨌든 제도권에서 있는 증권이잖아요, 주식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증권이 그때 만약에 매도한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물어줬어요. 고가로 해가지고 다 물어줬어요. 그 전날 최고가였나? 네. 그렇게 보상을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문제가 일단 외부로 출금한 사람들한테는 다 일일이 이제 다 연락을 해서 돌려놔라. 다시 돌려놔라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법적으로 되게 애매해요. 네. 이거를 과연 돌려줘야 되느냐? 아니면 안 돌려주지 돌려줘도 않아도 되느냐? 네. 이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말들이 다 많은데 그 거래소 약관에 보면
되게 그 애매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이제 거래소 약관 자체가 대부분이 다 거래소 측에 유리하게 다 작성돼 있어요. 그렇죠. 사실 가입할 때 안 읽잖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깨알 같아서 안 봐요. 대충 다 동의합니다로 다 이제 클릭을 하거든요. 뭐 거의 뭐 몇 페이지짜리 되는 걸 1초 만에 다 동의합니다. 클릭하는데요. 그렇죠. 쭉 내리고. 근데 그 약관에 보면 뭔가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했을 때는 그걸 이제 그 롤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 약관 때문에 아마 롤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아직 뭐 법도 다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있는데 그 약관 때문에 약간 변호사들 중에서는 롤백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롤백은 롤백인데 여기서 이제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산 사람 있잖아, 산 사람. 네. 그 55,000원 판 사람은 그냥 그 뭐 판 사람이다 치고 그 산 사람 이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산 사람은 아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내가 그냥 55,000원에 산 건데 이게 왜 내가 돌려줘야 돼? 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약관 부분에 있어서 뭔가 투자자한테 약간 불리하게 돼 있어서 그걸 또 이렇게 물어내가지고 만약에 토해내지 않으면 뭐 무슨 하여간 걸로 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대형 거래소, 뭐 소위 말하는 그 가상 계좌가 있는 대형 거래소 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냐라고 의심가는 상황에서 이 중소형 거래소가 장부 거래하고 있고 없는 코인을 막 찍어낼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한번 의심해 보시고요. 이런 거래소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 운영 위험에 대한 건 리스크는 자기가 지고 투자한다. 이거는 이제 명심하시고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게요. 이제 시거래소가 요번에 이제 손실 금액이 6억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이상이 아마 그 돈이 벌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홍콩의 무슨 항공사가 뉴욕 가는 비행기의 1등석 가격을 직원이 잘못 네네, 넣어서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900만 원짜리를 뭐 20만 원. 예, 20만 원에 네. 팔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그냥 인정하기로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약관상 명확하게 되돌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뢰가 우선이다 해서 네. 그냥 유지한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저 시골에서의 운영진이었으면 신뢰에 더 포커싱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업을 얼마나 길게 보느냐 네. 그리고 네. 이제 이익의 관점을 어디까지 상정을 하느냐인데 짧게 그렇죠. 너무 네. 보시고 하실 아니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고요. 저 거래소 자체 자본력이 6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거 자체 지- 코인을 발행을 해서 네. 굉장히 많이 펌핑을 하고 좀 걷어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아닌가요? 다 쓰셨나? 다 쓰셨나 봐요. 아니 그러면 좀 있긴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6억이 만약에 안 아까운 사람이었으면 자체 코인 만들지도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투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 코인, 그러니까 거래소 자체 코인의 대명사기 때문에 충분히 아, 그래요? 커버할 수 있을 것 제가 같은데. 거래소 코인을 공부를 아예 안 해버리는 영역이라 못 봤네요. 그래서 사실 요새 이제 코인판에 돌아다니는 게 메이저 코인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런 그 약간 거래소 코인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중소형 거래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네. 다음 짤도 어떤 중소형 거래소에 대한 풍자입니다. 조선모사. 네. 땡땡땡 뭐 이렇게 94% 소각하고 1% 줄게. 싫어. 다 팔았단 말이야. 고소할 거야. 네. 싫으면 95% 개인 지갑으로 받던가 대신 지갑은 받을 거야. 1% 받을게요, 형님. 이렇게 한 거거든요. 조선모사인데 이게 특정 거래소 얘긴데요. 특정 거래소가 이 거래소를 보면 두 가지가 신기해요. 야, 거래소 운영을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하지? 진짜 와. 엉망이죠. 네. 또 하나는 야, 그런데도 유저가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에요. 네. 오. 근데 저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 거래소 되게 특이한 게 무슨 거래소 운영을 그 이용자들 투표에 맡겨요. 이것이 진정한 탈중화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저게 거래소 중에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코인의 가격이 사실 글로벌리 거래소가 되고 24시간 거래되고 상한가 폭이 없잖아요. 네. 저기는 상한가 폭을 우리가 앞으로 만들게 이러면서 투자자한테 투표에 붙여요. 자, 하루 상한가 폭은 얼마로 제한할게라고 이렇게 해서 오. 투표에 붙여가지고 어떤 특정 코인에 대해서 진짜 상한가를 신기하네. 만들어놔요. 근데 이 특정 코인은 뭐냐? 저기 해당 거래소 안에서만 거래되는 코인, 해당 거래소에만 상장된 코인. 왜냐하면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상한가 만들어봐야 다른 거래소에서 가격이 다르게 거래되는데 네.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당 본인들만 있는 네, 고유의. 본인들만 고유에 있는 코인 이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아까 스타경력 15년님께서 말하는 거래소가 대놓고 시세 조작을 한다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그 거래소 이용하시는 분들 자체도 저걸 이미 다 인지를 하시고 이용하실 것 같아요. 오.
그렇지만 언제나 그러잖아요. 괜찮아. 나는 고점에 팔고 나오면 돼. 라고 이제 생각하니까. 정말 저도 신기한. 그리고 저것도 뭐냐면 저게 이제 이제 에어드랍을 하는데 에어드랍 방식을 놓고 또 투표를 하는 거예요. 에어드랍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해줄까. 네. 그걸 1번 어떻게, 2번 어떻게, 3번 어떻게 투표를 받아요. 그럼 이제 투표 결과 공개해요. 총 한 3천여 명이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1번 설명 결과가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우리 1번으로 할게. 이게 뭔가요 도대체. 부모님 옆에서 도리도리 이렇게. 네. 그리고 약간 저기가 잘하는 게 뭐냐면 그 입출금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그 시세 조작이 일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기서도 이제 이제 저기서 말하면 94% 소각하고 1% 줄게 했더니 싫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싫으면 95% 개인 지갑으로 받던가 대신 지갑 다듣기라고 했거든요. 95% 개인 지갑 받으면 소각하는 것보다 95% 받으니까 왠지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대신 개인 지갑으로 받아. 왜냐면 개인 지갑으로 들어온 그 코인은 거래할 곳이 없어요. 왜냐면 저 해당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거래소 밖에 나와서 개인 지갑 안에 있는 저 코인은 가치가 제로인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아니에요. 1% 받을게요, 형님. 이런 이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풍자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네. 일단 저런 에어드랍.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인지하시고 저런 거래소를 네.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대부분의 거래소 코인은 아마 해당 거래소를 빼고는 다른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래소 코인을 거래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 투기판에 동참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점을 인지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모든 투자와 저기는 사행성 도박이다. 저 거래소는 C 거래소입니다. 아, 뭐 모든 거래소가 다 C네요. 어떻게 보니까. 그러네요. 네, 아무래도,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마 뭐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니 네. 채팅창에도 아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 네. 네.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는 네. 우리 축구 졌어요. 네. 맞아. 봤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때 지난주에 왜 네. 마지 심슨만 보고 싶다고 했는데 네. 마지 심슨이 아니고 저거는 아빠 심슨인가요? 아들 심슨인가요? 아들인데, 네. 아들인데. 약간 기영이 같기도 하고 네. 검정 고무신 혹시 보셨나요? 아, 기영이 같기도 네. 하고. 네. 네. 아, 네. 그래서 뭐 안타깝게 저런 상황입니다. 네. 마지 심슨은 못 보고 네. 아들만 나왔네요. 네. 게다가 얘가 누워 있네요. 애가 좀 서 있지. 네. 네. 그러니까 서서 양팔을 벌리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왕이면. 네. 누워 있어서 만세를 안타깝네요. 하는 게 네, 좋은 만세. 네. 옆 폭도 넓게 이렇게. 네. 아쉽네요. 네.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이거 어? 그러니까 최근 상장 한강 코인의 경우 거래소 상패 목록에 올라. 이거 읽고 투자자 빠지는 거 아니야? 개질 뿐입니다. 이건 내부자들이죠? 네. 명언이었죠, 저기 네. 나오는. 운몽석에 떠난 사람. 양복 맞으며 돌아왔네. 뭔지 이거 뭔지 아시오? 상무가 운전하시오. 나는 봄나는 설명이나 다니네. 꼬마 갑니다. 이러고 이제 가자 가자. 하고 이제 1편이 끝나고 2편이 시작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아, 이제 1편이 여기 끝난 거죠. 네. 네. 개미들일 뿐입니다. 이어서 2편도 있나요? 이어서 2편 있는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이어서 2편이. 아 여기 있다. 네. 아. 비트다 바라 삐고 이듯다 바라 뿌라. 네. 그 생각 마서. 안돼. 아, 조직이 들치다 팽당했대요. 팽당했대요. 포럼 조회수 올리는 거잖아. 아주 고퀄이에요. 짤방 보면서 몰디브는 한잔 하니까. 아, 저렇게 딱. 네. 자 다음 3편 보여주세요. 3편이 드디어 나왔다. 네, 3편 나왔습니다. 이제. 나왔어요? 네. 신세주랑 신근입니다. 어떤 보복을 당했나요? 강제 선정 당했습니다. 저게 제일 웃기더라고요. 강제 손절. 아, 강제 손절. 네. 아, 단어 몇 개만 바꿉시다. 볼 수 있다가 아니라. 존나 보여준다로. 에어드랍, 네, 에어드랍이죠. 아, 4편에서 아직 4편 안 나왔습니다. 제가 야, 다음번에 또. 하겠습니다. 어우. 굉장히 고퀄이죠. 저는 여기 3편에서 영화 한 편 본 것 같네요. 그러니까 강제 손절이란 말에 정말 저를 느꼈습니다. 끼리 하면서. 네. 네. 와, 진짜 가정. 제가 그 다음번에 또 올라오면은 또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야, 예, 다음 보여주세요. 이거는 제가 마무리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내가 이제 이거 골라왔습니다. 코인판에 올라온 건데요. 어머니가 또 전화를 했다. 어머니, 아들. 아들 오늘도 고생 많네. 저녁은 늦게 오니. 네, 저 저녁 먹었어요. 어머니 근데 나 지금 바빠요. 했는데 그래 알았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들 밥 먹었나 싶어서 전화했어. 좀 이제 어머니와 전화를 매정하게 그렇죠. 끊는 바쁘니까 일단 끊으라고 끊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문득 드는 생각. 나는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어머니의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밥은 드셨는지. 하지만 당신은 코인 때문에 피곤하고 바빠서 일 끝나고 코인 살펴본다고 바쁘고 코인 때문에 늦게 귀가해서 나를 위해 한평생을 살아오신 부모님에게 평소 전화 한 통 하지 못했다면 네. 더 늦기 전에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렇습니다. 예, 마무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코인 투자도 좋지만 이렇게 가족도 챙기시고, 주변을 네. 돌아보면서 코인 투자하는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부정 합니다. 얼마 안 남아서 어머니 배로 가니까 네네. 한번, 상기시키고 코인도 좋지만 어머니도 한번 가서 따뜻한 밥도 얻어 드시고 어머니한테 가자. 가자. 네, 그렇습니다. 네. 채팅창에 울어야 할 네. 타이밍이라. 이렇게 해서 약간 그 생각나네요. 어렸을 때 캠프파이어 할 때 코 이렇게 종이컵에 들고 네. 그때 안 울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좀 많이 가격이 떨어지긴 했겠지만 네. 그래도 강제 손절이긴 하지만 좀 몇 개 팔아서 설선물 사고 네. 고향으로 가셨으면 합니다. 네. 네. 아우, 또 이렇게, 오늘 잡더 뷰티 열심히 준비해주시고 고란 기자님께 박수! 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고란 기자님이 준비하신 또 코너가 끝이 났는데 저희가 또 7박이 2월 60분 이짤 보고 엄마 전화 엄마가 바쁘다고 끊으라. 까이셨네요, 어머니한테.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어머니도 네, 바쁠 뭐 수도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어머니가 네. 코인을 혹시 하시면- 어머님이 코인을 하시면 잠깐만 끊어봐, 지금. 그러실 수 있어요. 에어드랍 한다. 들어봤다. 자, 저희 이번 코너는요. 네, 암호화폐 ICO 관련 초의 고급 대문자들까지 모두의 궁금증, 문제점, 그리고 주장, 하소연 등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는 피트박스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 참 근데 시청자분들도 시청을 하시면서 지식 수준이 점점 올라가시는 것 네네네. 같아요. 처음에 하소연만 나왔었는데 전문가 같은 분들의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자, 짜잔. 최근 방송을 위해 KBS 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해봤는데 코인 발행엔 1시간, 백서 작성에 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백서와 코인 발행 이렇게 쉬운가? 라고 하셨습니다. 송무님도 또 코인 발행 한번 해보셨다고. 네, 이거 지난주에 네.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네. 백서, 그러니까 그 추정 60분이었죠. 네. 추정 60분에서 백서 발행하는 사이트에서 몇 가지 입력하고서 백서 발행하는 거 저도 똑같이 해봤는데 네. 그냥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방송에서 극화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지. 네. 물론 이제 백서를 대행해서 작성해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르는 가격대가 뭐 기천만 원부터 뭐 1억 원까지 부르는 것 같은데 이게 추정 60분에서 나왔던 백서는 그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이런 백서들도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백서 만들어라 하고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인 발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ICO의 붐을 일으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ERC20 토큰은 스마트 컨트랙트 하나만 작성하면 굉장히 발행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1시간, 저는 개발자는 아니니까 한 4시간? 네. 네, 저희 좀 숙달되신 분들은 1시간이면 실제로 ERC20 토큰은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토큰 발행이고 네. 코인 발행은 또 얘기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토큰하고 코인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네. 토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더리움 기반이든 이오스 기반이든 하여튼 뭔가의 어떤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갖고 있는 메인넷에서 발행되는 어떤 서브 코인이다라고 하면 네. 코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그 실제로 메인넷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인 얘기는 좀 다르죠. 근데 요즘에는 코인도 그 지난주에 소개했던 월튼 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사이드 체인을 만들어주는 데잖아요. 견적 뭐 대략 여쭤봤는데 한 1억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블록체인 하나 자체 망을 하나 만들어주고 네. 거기에 코인 발행하는 거. 그것도 이제 돈만 있으면 요즘은 되더라고요. 네. 그럼 이렇게 쉬운가? 쉽긴 이렇게 쉽습니다. 쉽다. 네. 이렇게 쉽지만 돈은 안 된다. 그렇죠. 네. 네, 네. 재미로 하실 분들은 네. 뭐, 네. 실제로 제가 그때 어떤 대학생 친구였나? 자기 그 여자친구와의 그 몇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네. 그 토큰을 발행해서 여자친구한테 선물로 주고 뭐 이런 그 어... 퍼포먼스도 있었죠. 네. 그게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자친구면 괜찮은데 사실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재밌는 얘기. 2017년도 한 9월, 8월로 생각됐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저희 IT에 계신 분 중에 SK 네트워크에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을 처음 만났어요. 했더니 그 이제 그룹이 있어서 몇 분 같이 만났는데 자기가 그때만 해도 ERC20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할 때였거든요. 자기가 코인을 한 700만 개 발행할 건데 너 줄까? 너 줄까? 했더니 막 서로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넣어줄까? 주세요. 일단 받아놓고 보자. 네네네. 혹시 모르니까. 네. 자, 다음 비트박스도 오픈해 보겠습니다. 애플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아 코인 전량 매도했다. 얼마나 갖고 있었을까? 손절일까? 더 떨어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 사신 금액대가 제가 700불로 알고 있어요. 700불에 사서 28,000불에 다 파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뭐 훌륭하시네요. 2,800 팔았어요. 네, 엄청 그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이제 어제 뉴스에 나왔었는데 네. 실제로 몇 주 갖고 있는지 몇 개 갖고 있었는지는 그렇죠. 말씀 안 하셔서 뭐 사실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수익률만 따지면 굉장히 그 수익을 잘 챙기셨더라고요. 네. 야. 근데 손절일까? 더 떨어질까라는. 이미 28,000불에 팔았기 때문에 손절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완전한 수익 역전이죠. 실현, 네네. 수익 실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입절이 2,800%인가 그렇죠. 네. 깜빡하면 애플 한 번 더 살 뻔했.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황이죠. 정말 정석대로 하셨네요. 정석대로. 아. 근데 애플 얘기가 그냥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면 지금 최근 초미 관심사가 지금 ETF나 팩트도 있지만 최근에는 또 삼성 폰 안에 블록체인 지갑 관련해서 네. 스파이샷이 나왔는데 도안이 그게- 유출됐죠. 네, 그게 실제로 장착돼서 나오느냐. 그 삼성에서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삼성에서 나오면 하웨이하고 지금 네. 애플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뭐 암호화폐 장애 쪽 이제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지금 뜨겁거든요. 왜냐하면 하웨이 쪽은 전략적으로 이미 핸드폰 판매량이 삼성을 넘어서고 네. 애플 넘어서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유저를 확보할 수 있는 또 유저층을 확보할 수 있는 또 루트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요새 이슈가 많이 되네요. 네. 그 부분 한번 전달드리겠습니다. 또 채팅창에 비트박스 질문 남기고 싶으신가 봐요. 뭐 쪽지로 주셔도 되고요. 방송국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많이 올라오면은 뽑아서 많이 안 올라오면 전부 다 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글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또 비트박스 또 오픈을 해볼게요. 미국 자산운용사 베넥 어소시에이츠의 얀반 에크션 되게 기네요. CEO가 투자의 비트코인은 금 대체 못 된다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자의 금을 대체할 수 없다. 왜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디지털 골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얀만 CEO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뭐 말을 했나 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저분의 내피셜이죠. 뭐.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는 네, 거고. 네. 저 뭐 사실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게 네. 사실 금을 그러니까 실물이 존재하는 세상에 그동안 살아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얼마나 적응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는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예전에 저희 뭐 한 20년 전만 해도 신용카드에 대한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돈이라는 네. 그 지폐를 네. 들고 다녔었는데 그게 지금 사실 그 신용카드도 다 가상화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금이라는 실물에 대해서 근데 근본이 그러니까 통화제도 자체가 근본이 그 통화제도였기 네네. 때문에 아직도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금이 가격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반도체라든지 어떤 그 실사용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뭐 먼 훗날에 네.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전도율이 높은 금속이 나온다 그러면 그러면 또 금 가치가 또 하락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 모르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실사용처 때문에 금이 지금의 가격을 형성했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이꼴관계가 성립되기가 쉽지 아니, 않잖아요. 예, 물론 문화적인 것도 있죠. 네, 네. 그렇다면 이제 금에 대해서 왜 그 정도 가치를 주냐? 지금 한 1,300달러 하나요? 네네네. 네, 뭐 그 정도 하는데 국제 시세가 많이 갔을 때는 뭐 2,000달러까지 갔었나요? 네네. 뭐 그렇게 많이 올랐었는데 이 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 역사적으로 어쨌든 가치를 보존하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금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법정화폐가 우리가 쓰는 소위 뭐 피앗 커런시라고 하는 원 하나 달러 이런 걸 봤을 때 평균 수명이 28년밖에 안 돼요. 28년이 지나면 어떤 이유, 전쟁이 났었든 초인플레이션이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해서 사라졌거든요. 그럼 법정화폐는 사라진 반면에 금은 5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면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이라는 게 왜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됐냐라고 했을 때 보면은 네. 희소성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가치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신뢰가 그렇게 많이 된 건데, 그럼 이런 디지털 시대에는 그 비트코인의 가장 큰 뭐 가치라고 표현하면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냐,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돼 있다라고 네. 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공급은 제한돼 있어요. 2,100만 개로. 네.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 때문에 그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런 일련의 사람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은 오른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고 생각하는 쪽에 한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사실 비트코인이 보관이 편하잖아요. 네. 그리고 딱 이렇게 발행량이 누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고 다 제한된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의 하나로, 이건 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걸 만든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혹은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그래서 진정한 탈중앙화를 이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약간 얀반 엑 CEO의 생각에 조금 반대해서 디지털 골드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격이 사실 뭐 장기로 보면 우상을 네. 하겠지만, 제가 여기서 당장 내년에 1억 될 거야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습니다. 네. 채팅창에 리미티드 에디션 굿이라고 네 하셨네요. 자, 우리 다음 비트 박스 오픈해 볼게요. 투자 판단은 개인의 몫이라고 하시는데, 출연자분들은 최근 암호화폐에 투자하셨나요? 네. 최근에 암호화폐에 투자 저는 네. 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오늘쯤에 좀 투자를 할 거라고 진행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사이 아마 투자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게요. 아더킹님이, 제가 누님이군요. 제가 웬만하면 다 요새 누님이 라서 슬프네요. 네, 저도 언제 오빠라고 부를 일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다 누님이고요. 저는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요새 이해 충돌 문제가 나오던데, 네. 제가 그 2007년 초에 약간 소액을 투자를 하고서 2017년 말에 사실 그 소문이 약간 났어요. 야, 쟤 투자해가지고 수십억 벌었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서 그 수십억을 나한테 좀 보여줬으면 이런 마음이 약간 있었는데요. 네. 수십억은 아니고 그때 해서 그래서 약간 문제가 됐어요. 그 네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으면서 비트코인 기사를 쓰는 게 맞느냐라는 말이 약간 나와서, 그때 아이씨 그럼 팔아 뭐 이래가지고 이제 약간 팔았거든요. 네. 고점에는 못 팔았고요. 야,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한 상황이었고, 지금 이렇게 와서 사실 한쪽 기업 600만 원에 깨졌을 때 조금 샀습니다. 그러다가 가격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600이 바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바닥 밑에 지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600에 조금 샀다가 저는 항상 분할 매수합니다. 매도도 분할 매도하고요. 그래서 사다가 더 떨어지네 하다가 이렇게 조금씩 사다가 겨우 사서 500만 원 선에 맞췄는데요. 평균 매수 주가를. 네. 마이너스네요. 네. 슬픕니다. 네. 마이너스 증시라고. 우리 성훈 저는 저 최근이 최근 한 달이라고 그러면 최근 한 달에는 없었어요. 한 달 전에,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좀 했고요. 네. 지금은 한 달 정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 형. 돈은 있습니다. 역시 우리 형. 부자시네요. 예. 그럼 돈이 있다니. 팀장님은 그러니까 매매를 하시는군요. 지금은, 그러니까 매매는 17년도까지 했던 것 같고요. 작년 이후로는 조금 사모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적립식 투자인지 아니면 그냥 강제 존버인지 정확히 명확히 적립식 투자죠. 네. 그러니까 존버는 아니다. 존버는 아니에요. 네. 물린 건 아니다. 네네네. 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영국 쪽 코인들을 좀 좋아하는데, 그때 말씀하셨죠. 네, 영국 쪽 코인들은 아직도 가격대가 뭐 잘 뒤져보시면 나올 겁니다. 영국 쪽 코인들 소개 좀 한번 해주시고요. 특정 코인에 대해서 몰리는 언급하는 게 그 특정 코인의 언급받기 그래 한국 거래소에 없어요. 몇 개 없는데. 네. 영국 코인. 한국 거래소도 없고. 제가 볼 땐 네. 끝나고 바로 물어보실 것 같은데 네네네. 이름 좀 말해주세요. 저도 약간 이제 사 모으는 쪽으로 해서 네. 언젠가 그렇죠. 어깨에 파시면 돼요. 네. 저는 단타는 포기했어요. 단타 너무 어려워요. 네, 맞아요. 네네. 매매는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모으는 건 아니고 물린 겁니다. 정확히 입장 표명을 하면 사모으는 주인 아니고요. 물린 거니까 입장이 달라요. 예. 그러면은- 가치 투자. 네, 가치 투자. 아니, 가치 투자 가치 투자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물렸습니다. 예. 비트박스 또 오픈을 해볼게요. 비트코인 394만 원대 하락, 역사상 가장 긴 곰 시장 중이라는데 황소 시장 올까요?
뭐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 네. 저희가 제일 속 시원하게 답변할 수 없는 네.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그겠죠 뭐. 그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포지셔닝인가를 잊으면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네. 이제 좀, 어떻게 봐야 되냐. 암호화폐 시장이 딱 기로에 섰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국가 간의 지금 경제 상황이 나빠져서 암호화폐가 오를 거라는 의견이 있는 네. 반면에 국가 상황이 오히려 나빠서 자본시장에 투자할 자본이 없어서 비트코인 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 없다. 이 의견이 좀 상충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트럼프의 정책이나 중국의 정책상 지금 IT 기업들이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갖고 상당히 피해를 보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파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 뭐 작년 말에 이제 중국 주가 많이 빠졌고 미국 주가도 빠지다 지금 이제 회복세인데 IT 관련 기업들이 그럼 현재 지금 자본력을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를 내가 판단해 본다면 일단 현물 시장인 주식과 자기네 이제 기업들 같이 왜냐면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 밀리면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지금 자본이 여러 군데로 나뉘는 게 과연 좋을 것인가 봤을 때는 암호화폐 시장에 미국 쪽이나 뭐 중국 쪽이나 충분히 자본을 수혈하기는 쉽진 않은 상황이다. 또 왜냐면 양적 완화를 중단했고 다 중단하고 있고 뭐 ECB도 중단한다 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일단은 지금 IT 기업들 그러니까 뭐 중국의 IT, 미국의 IT 기업들 쪽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면 제가 생각해 볼 때 정부의 입장이라면 그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 국가라도 무너지게 된다면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저는 지금 유럽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근데 어느 축 하나가 무너진다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으로 상당히 빠르게 또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지 않을까 최근에 유럽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유럽의 상황이 나빠지면 유로화가 뭐 최근에 기자님들이 전 언론사가 다 쓴 것 같은데 네. 유로화 20년 기점으로 유로화가 제2 통화로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기사로 쓰셨어요. 근데 네. 제가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기자분들 계신데 얘기가 안 되는데 엔화는 1억 2천만이 쓰는데도 2기축, 3기축을 쌓아오는 통화인데 네. 28개국이 연합해서 만든 유로화는 겨우 엔화도 이길까 말까 하는 걸 갖고서 이게 결제 통화로서 자리를 잡았다는 논리를 딱 봤을 때 28대 1로 싸우는데도 일본한테도 어찌어찌 가는데 그걸 결제 통화로서 근데 지금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마크롱 지금 반대 르펜인데 국민연합인가요 그쪽에서 아마 국민연합 쪽에서 지금 힘이 키워지고 있는데 왜냐 노란 조끼 운동 때문에 반 이제 저기 마크롱이 되니까 네. 국민연합 쪽이 커지는데 걔네들 쭉 정책 방향 보면 근본 이제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 다시 프랑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유럽이 상당히 혼돈 장세로 간다 그러면 또 암호화폐에 대한 변곡점은 반드시 2019년에 바람을 불 수 있겠다. 저기 이거 조금만 내려주시면은 위에 아까 채팅창. 네, 채팅창에서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영어도 엄마 이번 생은 힘들어. 아니 그게 아니고 조금만 더. 네 여기 있다. 그 밥 한번 먹자님께서 네. 비트코인의 가치가 계속 우상향만 한다고 하면 서로 보유하려고만 하지 사용하려 하지 않을 텐데 그럼 실사은 없이 단순 가치 저장 수단으로만 전락하지 않을까요?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폐 기능이 왜 보통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그 뭐 가치 저장의 수단이 있고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교환의 매개, 네. 그다음에 뭐 회계의 척도, 가치의 척도라고 하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저는 미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화폐 기능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화폐를 실사용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특히 법정 화폐에 항상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교환의 매개 기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화폐의 세 가지 기능 중에 교환의 매개의 기능이 제일 중요하냐? 물론 사용할 때 중요하죠. 네. 하지만 뭐 저도 그런 약간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뭐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지미송이라는 어떤 그 비트코인 개발자가 이제 해준 얘기인데 저도 굉장히 공감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화폐가 그러니까 인류가 그 어떤 가치를 저장하기 시작했을 때 인류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폐 세 가지 기능 중에서 우리가 자칫 간과하고 있었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고 가치 저장의 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설계하고 인류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뭔가 기반이 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그 서로 가지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 교환의 매개를 쓰기 힘들고 사실 하나에 뭐 지금 몇백만 원씩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사토시로 쪼갠다고 해도 이게 과연 뭔가 뭐 결제 통화로서 기능을 할 수 있냐라는 이제 회의론이 많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축통화로서의 그 역할을 확실히 자리 잡고 있거든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할 때 이게 얼마냐라고 하지만 이거 몇 비트야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지금 다 자리 잡았잖아요. 투자자들 네. 사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것이라고 보고 교환의 매개를 할 때는 암호화폐 시장의 기축투자로서 이제 기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엔화 부분 얘기했었는데요. 아까 유로화가 결제 통화로서의 뭐 20년 만에 뭐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자리 잡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난 기사 네네. 제목이 그렇게 다 나왔어요. 네. 제목을 그 엔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결제 통화로 보자면 엔화를 쓰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만 엔화가 국제 그 자산 시장에서 각광받는 이유는 바로 가치 저장의 수단인 안전자산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엔화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화의 의미가 있는 거고 뭐 비트코인은 뭐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말한 그 가치 저장의 수단이나 뭔가 그 자산의 의미로서 교환의 매개가 아니라 충분히 기능할 거라고 저 보는 질문에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설명드리신 거 잘 들었는데 그러면 반대로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이 우상향할 것 같기 때문에 그걸로 화폐로 쓰겠냐는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걸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가격만큼 스테이블 코인으로 충분히 교환해 갖고 오른다고 해서 내가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밥을 안 먹고 이거 오를 거니까 야, 밥도 먹지 말고 굶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화폐로서 쓰게 된다면 네. 물론 오른다 그러면 소비를 많이 하지는 못하겠지만 결국에는 기름은 또 넣어야 될 거고. 근데 네, 다 떠나서요. 제가 볼 때는 누구나 다 우상향 한다 해도 분명히 자기는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파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있고 시장이 네. 있는 거죠. 네. 최고점이다 싶어서 파시는 분이 있겠죠.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준비한 비트박스는 네, 여기까지 읽었고요. 자, 이어서 다음 코너는요. 우리 어머! 이건 꼭 알아야 해. 빗썸이 제공하는 아주 핫한 소식들을 모았습니다. 빗썸싱, 오늘 어떤 빅썸싱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또 송 팀장님 또 수고해 주시죠. 네, 오늘도 역시 그 1월 24일 날 빗썸에 상장한 그 두 개 코인을 들고 브랜드 왔습니다. 뉴 신상. Brand new 네, 네. 신상. 아피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피스. 아피스. 네, 들어봤죠? 네. 여기 우리 너무 처음에 무슨 파스인 줄 알았어요. 그 얘네도 아이쇼를 꽤 오래전에 했더라고요. 2017년 4월 달에 네. 아이쇼를 했고요. 총 공략이 100억 개, 현재 시가총액이 한 176억 정도 하는 코인입니다. 이제 한국 사람이 역시 진행을 했던 코인이더라고요. 네. 몰랐는데 보다 보니까 백설 보다 보니까 한국에서 했더라고요. 그 일단 얘네들의 목표 서비스는 그 마스터노드 운영을 위한 플랫폼이다. 이게 뭐냐면은 그 자기네들이 이제 P2P 형태로 십시일반해서 그 마스터노드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오스 마스터노드로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투표제니까 좀 안 되더라도 네. 또 이더리움 같은 거에 마스터노드를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계속 채굴하는 게 있잖아요. 포스 방식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자의 개념으로 보자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근데 이제 그 마스터 노드를 운영을 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한 5억 원어치 정도의 그 코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주식만 나눠서 하자. 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를 그런 그 코인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겠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작년 12월 29일 날 첫 번째 제네시스 블럭이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메인넷 오픈을 해서 네. 지금 현재 마스터노드 모집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 지분 방식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광의의 범위에서 STO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분 방식이니까 네. 형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마스터노드 분야의 최초의 이제 기축 통화다라는 거를 컨셉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품질 확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서버를 제공하고 네. 그 서버를 마스터노드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 나라에 있으면 좀 리스키하니까 문제가 17개 정도의 좀 배분을 해놓겠다. 한국에 2개 정도 해서 총 17개의 배분을 배분을 해놓겠다라는 하겠다라는 계획이에요? 거예요. 아니면 현재 계획입니다. 아,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전에 제가 코인케어에서 방송했던 내용 중에 이런 비슷한 코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시 삼았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ICO 아니죠. IDC에 들어가는 게 사실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돈만 있으면 들어가지만 블록체인에 상당한 네트워크를 유발시키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유발시키는 것들은 잘 안 받아주거든요. 아, 네, 맞아요. 이거를 전 세계 17개 IDC에다가 집어넣어서 운영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현실 가능성은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주요 특징이라고 해서 백서에 나온 내용을 제가
봤는데 중요한 게 이제 아토믹 수압 지원하고 라이트닝 네트워크 지원, 그다음에 네. 스마트 컨트랙터 온 컴퍼스. 그러니까 저런 내용들 중에 제가 좀 의문시 잡았던 게 두 개예요. 아토믹 수압 지원이라는 거하고 라이트닝 네트워크인데 아토믹 수압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비트코인을 주면 비트코인을 넣으면 이거 알아서 이더리움을 바꿔주고 이오스로 바꿔주고 그런 그런 걸 거죠. 예, 그러니까 거래소가 필요 없는 거죠. 네네네. 저 컨셉을 처음에 들고 나온 게 코스모스라는 겁니다. 코스모스의 이제 아톰이라는 코인이 저 컨셉을 들고 나와서 2017년 초에 ICO를 하고 지금까지 오픈을 못 하고 있어요. 계속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아토믹 수업이라는 게 이렇게 만만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백서장에서 제가 이거 아닐 거예요. 재단 관계자 보시면 한번 저한테 연락 한번 주셨으면 좋겠는데. 배틀? 네네. 코스모스의 이제 아토믹 수압하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거를 이게 사실 이제 이게 암호화폐가 오픈 소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코스모스가 오픈을 하면 그거 따라서 베껴서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넣은 거 아닐까? 왜냐면 제가 재단에 계속 물어봤어요. 니네 메인넷까지 오픈했는데 저게 아토믹 수원하고 지원하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네. 나머지들은 다 이번에 메인넷 오픈하면서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어드레스 마스킹이라는 거 그런 거면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토믹하고 라이트닝인데 이번에 메인넷 오픈할 때 저거를 왜 지원을 했냐? 어디도 지원했다라는 얘기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라이팅도 안 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문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문의를 했는데 운영자가 씹는 건지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운영자가 한국인 맞으세요? 네네네. 한글로 다 집요하시네요. 쓰니까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전화했으면 안 팩트를 되나요?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팩트를 나와. 그래서 안 되는 왜 거니까. 그 실제로 지금 현재 적용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 네. 확인을 못 했는데 제 느낌으로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뭐 다른 코인을 넣어도 된다라는 얘기가 어디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게 성공을 하려면 네네. 소위 말하는 저 마스터노드 지분 여기 이제 주요 코인에 대한 마스터노드 운영하니까 어떤 이제 코인을 발행했는데 이거 네. 운영 방식을 우리가 이 아피스 플랫폼에 올려서 돌리겠다라고 하는 코인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많아져야 되는 근데 건데 지금 현재는 이제 실제로 지금 마스터노드 운영을 위해서 첫 번째 모집 단계를 하고 있는 상태는 맞아요. 맞는데 그리고 뭐 그건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들어간 코인이 있나요? 뭘 봐도 바꿔주면 되죠. 그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어떤 마스터노드 프로젝트가 구축한 올라 지금은 네, 아피스만 팀이 받고 있냐, 있습니다. 아피스만? 네, 아피스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토믹이나 라이트닝 지원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쪽 바닥에 있다 보니까, 네. 암호화폐에 있다 보니까 저의 바람은 뭐냐면, 지킬 만한 거, 할 수 있을 만한 걸 백서에 쓰고, 백서에 썼으면 지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 왜냐면 코스모스라는 코인, 그러니까 아톰이라는 코인이, 코스모스 재단에서 하는 아톰이라는 코인이 ICO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기네들이 저걸 하겠다였었거든요. 아톰 네. 네네. 근데 이제 저걸 아직 못 하고 있고 오픈을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게 진짜 그러니까 코스모스와 관계없이 아피스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정확하게 내용을 좀 밝혀달라는 거죠. 백서에 아토믹 있으니까. 수압이 아까 오픈 소스라고 했으니까 네네네. 지금 아토믹 수압을 다른 업체에서 한 군데도 못 하고 있나요? 저기 보니까 아니 지금 마스터노드는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채굴도 되고 유화님이 있습니다. 대시 피백스 시스 마스터노트 돌아갑니다라고 하네요. 네 맞아요. 마스터노드 지금 좀 돌아가고 네, 있습니다. 예, 저거는 돌아가고 되는 있는데 거예요. 제가 네. 말씀을 드리는 건 아토믹 수압이에요. 아토믹 수압 기능이 지금 안 제가 되는 예, 상태에서? 어디 찾아봐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저게 무슨 의미예요? 대시 피백스 시스 마스터노트가 돌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대시코인에 대한 마스터노드를 현재 돌리고 있다는 그냥 거죠. 채굴 코인들이 네네네. 들어와갖고 노드를 형성했다 뭐 이 정도로 네, 이해하면 맞습니다. 되는 네네. 거잖아요. 마스터노드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네, 저 사람들이 지금 채굴되는 코인들이 얼마나 많이 아피스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느냐가 아피스의 이제 성공 과제인데 거기 이제 성공할 수 있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넣어놨는데 그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이게 꼭 있어야 된다는 아니에요. 사실 마스터노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안 되면 그래 그러면 이걸 갖고 아피스로 바꿔서 갖고 들어와. 네. 또는 만약에 대시 거 운영한다 그러면 대시 거 지금은 갖고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 아피스를 입금하는 네네네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 백서에 나와 있고 그거를 어물쩍 넘어갈 게 아니라 정확하게 현재 어떤 상황이다를 밝혀달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팀장님이 강조하는 거는 투명한 정보 공개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강조하시는 네네. 거네요. 네. 자, 그리고 혹시 네, 준비된 두 번째 메탈 코인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탈은 금속인가요? 네, 금속이더라고요. 네.
그 메탈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2017년 6월 달에 ICO를 진행을 했고요. 네. 얘네는 그냥 뭐 암호화폐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제 기능에 이제 포커싱을 한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를 보면서 사실 별 내용이 없어요. 너무 내용이 심플하고 뭐 총 공급량도 한 6,600만 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한데 얘네들이 아이폰 전용이라고 했거든요. 아이폰 전용이라고 했고 전 세계 어디서나 주고받을 수 있는 지불 가능한 디지털 통화 플랫폼을 지향한다라고 했는데 네. 제가 들어가봤어요. 메탈 지갑도 깔고 제 폰에다 깔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 메탈 코인의 결제 시스템을 쓰려면 회원가입이 가능해야 될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쟤네들이 얘기하는 게 국경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폰 전용이면 아이폰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이?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이폰 어플이 있다는 거죠. 아, 네, 안드로이드 네. 어플은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아이폰 깔아라. 어플을 제가 아이폰 네. 쓰니까 이제 아이폰 어플을 깔아서 설치를 해봤는데 네. 회원가입단에서 막혔어요. 아. 전화번호 입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입력이 9자리만 입력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가입하려면 플러스 8위부터 시작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됩니다. 그럼 근데 무슨 세계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단에다 이메일로 막 욕을 하고 욕을 하셨어요? 하고 싶다고요. 네. 네. 제가 쫄보해서 왜안 욕까지 못하고요. 네,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네. 근데 물론 내용이 있어야죠. 그러면 아직 뭐 글로벌화는 안 됐으니까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일단 무조건 가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저 이제 그 동양에 보시면 그 작년 5월 달에 그 암호화폐 교환 기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가 어디 이제- 있는? 네, 미국에 있는 네네네. 거요? 근데 저 거래소가 아니라 교환소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꿔주는 그런 거래소는 아니고 그냥 단순 교환소라고 보시면 되고 그 교환소 기능을 그 메탈 어플에다 넣었더라고요. 메탈 어플에 넣어서 여기서 그냥 코인을 교환할 수 있는 정도. 그러면서 수수료 띄는 그럼 그 비율은 정도 모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제 시세에 맞춰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이미지 올라와 있는 건 보고 이미지 올라와 있는 것만 보고 실제로 사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입 자체가 가입이 안 안 되니까 되니까. 네, 그래서 사용을 못해봐서 비율을 정확히 못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암호화폐 판매를 위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왜냐면 신용 간편입금 있잖아요. 우리 계좌이체, 네. 계좌이체를 통해서 그 달러를 입금받고 그거를 코인으로 교환할 수 있게끔 하는 맞아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결제 플랫폼이라기보다는 네. 단순하게 암호화폐 교환 플랫폼 정도밖에는 현재는 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상당히 제가 저번 주, 이번 주 느낀 건데 네. 심각하다는 거. 솔직히 네네. 그냥 백서상이나 이렇게 우리한테 눈으로 보여지는 저 문서상 저 안에 있는 것도 투자가를 완벽하게 속이지 못할 정도의 부실함이라면 네. 실제 암호화폐 시장의 이 부실률은 우리가 생각하는 네. 것보다 더 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내가 저번 주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듣고서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서 야 이거는 여기서 그냥 몇 줄 써 있는 것 같고도 부실을 잡아내는데 네. 엔지니어들이 들어가서 그냥 시스템 한 번만 보면 거의 그렇죠. 뭐 99%는 이건 뭐 논할 가치도 없어.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지금. 아니 뭐 이렇게 뭐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계획은 원대하죠. 원대한데 현실에서 안 되니까 문제겠죠.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아니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건 아니죠. 쟤네가 써놓은 대로 그렇게 될 줄 알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네. 그렇죠. 근데 앞서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거의- ICO는 기부라 해서 그 이후에 네, 책임을 이해를 안 하든 지죠. 말든 그 책임을 질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메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백서만 봐도 내용이 좀 허술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네. 얘네들이 이제 원래 컨셉을 들고 나온 게 법정 통화에 대한 간편이체. 간편이체인데 너무 많아요 지금. 그죠? 너무 많고 그쵸. 페이팔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너무 많고. 이게 네. 경쟁하는 시스템이 이 암호화폐 내에서도 많고 네. 암호화폐 밖에 있는 밖에서도 기존 많고. 시스템에서도 네네네. 많고 너무 여기는 완전 레드오션인데 뭔가 레드오션에 뛰어들 때는 뭔가 특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특장점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게 조금 안타까움이네요. 네. 차별화를 주셔야 되는데 일단 회원가입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 현재 그 거래되고 있는 코인이 막 2,000개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90% 정도는 없어진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그건 그렇게 없어진다고 말들 봅니다. 하죠. 네. 네. 근데 이건 뭐 저 몇 가지 글 갖고도 사람을 못 속일 정도의 백서라면 그러니까요. 안 쓰이긴 한데 네. 제가 근데 다 저런 것만 2017년에 샀네요. 이게 다 통했다는 네. 거예요. 네. 다 저런 것만 샀어요. 근데- 지금은 안 통합니다. 지금은. 네. 근데 네. 시장이 달아오르면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다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서로 살려고 난리였으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자, 오늘 준비한 그럼 비썸칭 여기까지인가요? 네네. 네, 우리 이승훈 팀장님 또 너무 수고하셨고 어제 채팅에 정말 그 되게 지금 속상해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이제
말은 벌려놨는데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스타 15년 참 저분도 관련 지식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점 대부분 다 알트코인 투자자라는 게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제 가장 큰 공포감이 네. 뭐냐면 여기 이제 전문가분들 다 나와서 공통적으로 오늘 한 얘기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코인은 사라진다. 대부분의 코인은 사라지는데 사라지는 코인만 저희는 투자한 분들이 아마 비트코인만 왜 하셨다 그러세요? 그러면 왜 그러세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그러죠. 비트코인만 했다 그러면 뭐 사라진다 해도 움찔할 게 없어요. 방송 보면서. 근데 대부분의 코인들 90%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 코인은 하나도 다 90%에 속해 있지 10%에 속해 있는 게 없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이 백서 체크해보고 이 내용 체크해보니까 더 심각하니까 참 좀 씁쓸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저희 준비한 코인 키우는 여기까지였는데요. 어떻게 오늘 방송은 좀 어떠셨어요? 어떤 생각들이 드셨나요? 저는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면 네. 물론 제가 지금 오늘 메탈 코인이다 뭐다 해서 이제 계속 코인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근본적인 문제는 코인 이코노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단이 지금 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코인 이코노미를 제대로 기획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현실화시키는 작업들을 진행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90%가 네. 뭐 80%가 되고 70% 되고 50%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재단들이 지금부터는 그런 쪽에 좀 포커싱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아, 예, 동감합니다. 정말 격하게 동감하죠. 아니,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우리나라 이제 국회나 정부기관에서 어떤 쪽으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면 제가 제일 먼저 눈여겨보는 게 사실 뭔지 아세요? 아프리카 별풍선이에요. 예. 저 코인으로 전환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예, 저게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위에 분들부터 분명히 논의가 있고요. 이 방송하는 이유도 아마 그럴 거고요. 네, 별풍선의 가치가 이제 등락을 하면 안 되니까 네. 그 자체에서 스테이블 기준점을 잡아주는 코인을 분명히 만들게 될 건데 아프리카가 도입하기가 가장 쉬워요, 사실은. 플랫폼 자체가 다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뭐 수수료를 최대한 절감해서 좋은 또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방송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유튜브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지금. 유튜브하고 싸우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IT 기업끼리 싸우려면 IT 기업에 걸맞는 화폐, 빠른 화폐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법정 화폐로는 해외하고 싸우면 안 돼. 해외 유저를 끌어모을 수가 없으니까, 디지털화 해갖고 해외 쪽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이 시스템 쪽으로 아프리카 쪽에서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스타벌룬 코인이 생기나요? 스타벌룬 코인. 우리 코라 기자님은 어떠셨어요? 네. 네. 그 많은 경제학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다보스 포럼에 모이신 분들이 얘기할 때 암호화폐의 미래가 없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여기다라고 할 때 네. 대부분 접근하는 방식이 그 화폐, 커런시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기술단에 있는 분들 보면 최근에 나오는 뭔가 그 코인들이나 아무튼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보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 불공정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온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보면 어떤 지금에 있는 인터넷, 이런 인터넷 기반, 뭐 데이터도 보호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주권이 약간 그 인터넷 기업에 있는 이런 플랫폼을 한번 바꿔보자고 나온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있는 거고,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돌아가기 위해서 나온 암호화폐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미래가 없다,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이 미래 기술에서 우리가 한 단계 여기서 지금 이 인터넷 2.0에서 뭐 한 단계 더 나간 이걸 이제 부정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화폐 관점에서만 암호화폐를 접근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을 드리고요. 끝으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고요. 저희가 다음 주는 설 연휴 구정이어서 한 주 쉬고 2월 12일 화요일 날 더 살벌한 정보들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네. 예. 다음 주에 만날게요라고 해주시는데요. 다음 주에는 못 만날 것 같고요. 그러면 다다음 주에 만날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 동양에서는 해외 인사를 2번 할 수 있습니다. 신정구정. 그렇죠. 신정구정. 1월 1일 날 못했으면 음력 1월 1일 날 하면 되니까요. 그때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네요. 오늘 할까요? 네. 자, 그러면 코인케이오 다음 주에 다다음 주요. 코인케이오 다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이야.